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그 대진표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윤석열 대 이재명입니다.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존재가 사라질 수도 있고, 또 북한으로 흡수 통일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자유 통일이 되어서 그리고 우리가 지투 국가로 갈 수 있고 하는데, 이제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과거에는 뭐 뒤에 숨어 있는 세력들이 있고 해서 뭐 파악도 잘 안 되고 했는데, 이제는 뭐 옛날에 뭐 경기 동부연합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딱 사람으로 나타났어요. 이재명 대 윤석열. 자, 오늘도 이 대한민국을,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그대로 볼 수 없어서 우리가 아침 천만 조직 방송을 시작하게 됩니다. 황준원 장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일 목사님 병원에서 어떻게 잘 나았어요? 그래서 네, 좋습니다. 아니, 장일 목사님이 한나라 가는 거는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절대로 아프면 안 돼요. 오늘 특별 게스트, 드디어 대한민국의 소망 황장수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빨갱이 대장 또 이동호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그 우리 황장수 소장님한테 먼저 한번, 이건 저 예비 방송이고 이제 본 방송은 이따가 이제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윤석열 대 이재명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 네. 원래 이제 오른쪽이 이겨야 되는데, 그렇지. 세상이라는 것은 오른쪽이 이기는 게 아니라 이 사악한 쪽이 때로는 이기기도 합니다. 맞아요. 궁극적으로는 오른쪽이 이기겠지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총선의 여러 가지 결과에 대해서 네. 굉장히 성찰하고, 그리고 거기서 또 고쳐야 될 부분들은 과감하게 고쳐서 나가야 최종적인 이 최후적인 승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동호 교수님. 예. 빨갱이 쪽에서 보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빨갱이들 입장에서야 당연히 이재명이 이긴다고 생각하죠. 이기는 뭐 근거가 있을까? 그럼요. 네. 조직 잘 해놨잖아요. 조직 잘 해놓고.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실상 지금 영향을 미치는 뭐 예를 들면 교수 그룹, 교사 그룹, 그다음에 특히 언론 그룹, 법조인 그룹, 여기에 대한 지난 한 30년 이상의 투자가 드디어 결실을 맺고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정신 상태가 지금 혼미해졌잖아요. 무엇이 좋은 것인지, 정의가 뭐고 도덕 감정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공산당의 선전선동하기 딱 좋은 여건이죠. 자, 장일 목사님. 네.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윤석열하고 이재명하고. 3년 남았는데 이제. 3년 남았는데 광화문이 도와주면 윤석열이 이깁니다. 아, 강원이 도와주면. 네. 강원은 안 도와주면. 안 도와주면 지죠. 저요. 자, 전략가 작전통 제1호 우리 황준성 장군님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겨야죠. 아, 이겨야 되지요. 소망으로 말하지 말고. 이깁니다. 이겨요? 예. 왜냐하면은 예. 저는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지만은 네. 우리 국민들이 저 뭐 폭주하는 폭주 열차인데 네. 이재명과 조국 여기에 대해서 벌써 국회에서 뭐 입법 폭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데 대해서 국민들이 아차 싶어서 깨어나면은 네. 그 힘을 가지고 우리 보수 우파가 반성하고 또 이제 싸울 의지를 가진다는 전제하에 이깁니다. 자, 지면은 없어지는데 지면 되겠습니까? 저는 질 것 같아요. 왜 질 것 같으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참 다 잘했거든요. 지금까지 다 잘했는데 뭐 국회가 저쪽이 180석 가지고 있으니까 국내 일은 할 수 없어서 지난 2년 동안에 뭐 일본과의 관계, 미국 한계, 그 다음에 두바이에 가서 사우디 가서 125조 투자 약속, 그거 잘했단 말이에요. 잘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이길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왜 말을 하냐면, 한 가지 딱 약점이 뭐냐면 사람 보는 눈이 약해. 내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황장수 소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전문가로서. 예, 제가 봤을 때 많이 약하죠. 그 약한 이유는
오랫동안 검사라는 집단 속에 들어가서 갇혀 있어요. 거기서 갇혀 있었어요. 자, 의사하고 지금 싸우고 있지만 의사들도 보면 한번 의사가 되고 나면 그 하루 종일 그냥 그 병원에 자기 그 사무실에 갇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전문직으로서 그 공부 잘해서 뭐 전국에서 몇 등 해서 네. 의사 되고 검사 된 사람들이 네. 이 부딪히는 한계가 뭔가 하면 자기는 자기가 굉장히 잘났다 옳았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문제는 뭔가 하면 자기가 경험한 것은 사회의 아주 부분만 경험했죠. 또 그 전문직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밑바닥부터 살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 삶을 잘 모르죠. 네. 그러니까 자기만의 아집에 빠져서 또 비슷한 군에서 모두가 자기들한테 굽신거리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쭉 이렇게 성장해 왔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느닷없이 한 1, 2년 만에 대통령이 되어버렸어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생각을 하고 아하. 또 자신이 모르는 사람은 안 쓰고 철저하게 자기가 아는 사람만 쓰고 또 자신한테 이 아부하고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한테 기울어져 있다가 지금 오늘날 이 총선의 대참패라는 이런 비극을 겪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요, 그야말로 평생 굳어진 60 이상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굳어진 버릇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과감하게 고쳐서 새로 태어난다는 것은 정말 아래에서 깨어나는 네. 아픔이 없으면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주제를 바꿔서 어제 오세훈이가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뭐냐면 서울시 안에 있는 민주당 당선자 국회의원들을 초청해서 오찬을 했어요. 자, 이것은 아마 정치 역사상 처음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 당선된 서울시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을 이게 오찬을 했단 말이야. 이 초대형 사고가 일어났는데 여기 위로 한번 올려주세요. 야 당선인과 30일 식사하는 오세훈, 김동연도 다음 달 만찬. 자, 이렇게 나오는데 오세훈이가 이게 대통령병 걸렸거든요. 뭐 할 게 다 해먹었으니까. 뭐 국회의원도 했고 서울시장도 3번이나 했고 하니까 이제는 마지막이 대통령인데 이 대통령병 걸린 사람들이 이게 약점이 있어요. 뭐냐? 나는 이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이런 짓을 할 때 내 느낌에 딱 뭐오느냐? 최소한 2가지 상황이 좀 예측이 됩니다. 난 너무 빨라서 걱정인데 첫째는 뭐냐? 탈당하고 이 국민의힘 정당 어차피 희망이 없으니까 여기서 탈당하고 민주당 쪽에 가서 대통령 후보를 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의심이 하나 들고 또 하나는 뭐냐 이 사람이 원래 그 민변 출신이란 말이야. 원래 좌파 출신이란 말이야 오세훈이가. 근데 좌파 출신이 이 오른쪽에 와가지고 서울시장을 3번이나 해먹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비서 쓰는 걸 보면요 거의 다 좌파들을 다 써요. 비서를 쓰는 걸 보면 그리고 아니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서 대통령으로 나오려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힘 정당에 들어가지 말고 신당을 만들어라. 신당을 만들어서 차라리 하는 게 낫다. 근데 나중에 선택은 국민의힘 정당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오세훈도 이게 어차피 국민의힘 정당은 희망이 없으니까 독자 신당을 만들려고 하지 않느냐는 나는 좀 2가지 의심이 생겨요. 자, 이도 교수님. 예. 지금 오세훈에 대해서 이 행동이 어떻게 보입니까, 이게? 제가 여의도 연구원에 있을 때랑 그다음에 같이 원외당협위원장을 같이 했었거든요. 아하. 그래서 오세훈하고 참 같이 밥 먹고 만난 자리가 많았는데 어쨌든 이제 오세훈이라는 사람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념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념이 없어. 이념이 없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자기 가치나 철학이라는 굳건한 자기를 지탱해 주는 게 없고 그때 시류에 따라가고 또 하나는 저 양반의 강점은 강점은 있죠. 뭐냐면 잘생긴 얼굴에다가 키도 좀 훤칠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러나 그걸 따르는 여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본 인기는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활용해서 정치하는 사람이라서
저 사람의 정치는 어디로 갈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치라는 게 분명히 안 서 있으니까 그때그때 달라야거든요. 그러니까 오세훈 씨가 지난번에도 사실은 우리 우파에 괴멸을 초래한 첫 번째 이유를 줬거든요. 맞아요. 시장 나왔다가 사표를 해버렸잖아. 그러니까요. 아니 그 급식. 예, 급식 문제 가지고 그 사실은 당시 이제 서울시장을 뽑은 것도 우리 시민이고 그다음에 그 후에 다수당을 준 것도 그러니까 야당 다수당을 준 것도 시민의 뜻이라면 그게 결국 나중에 박근혜 탄핵으로까지 이어져 그럼요. 버렸어요. 예, 그래서 맞아요. 우파 시작이. 분열의 씨앗을 제공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적어도 대한민국 정치, 특히 대한민국을 만들어왔던 보수 중심 세력에 대한 애정이랄지 그런 것은 없고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만 있을 뿐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후에도 저 사람이 뭔가 이번에 서울시장이 되고 난 다음에 아시지만 박원순 10년이 엄청나게 문제 많았습니다. 그렇지. 거기에 태양광 비리 등 오만 것들이 있는데 안 쳐내. 예, 지금 서울시가 그걸 쳐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없어. 안 쳐내. 내가 볼 때는 조용조용히 타협했을 겁니다. 그걸 이용해서 이 사람 목적이 대통령이니까. 아니 대통령이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것을 그 박원순의 비리를 밝혀내면서 강력하게 치고 나가서 자기 스스로 대통령이 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뒤에서 야합해서 근데 야합의 결과는 기본적으로 자기도 패망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방법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에 오세훈이 들어가서 그걸 해냈다는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는 아예 국회에도 다수까지 줬거든요. 그 서울시 의회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잘못된 것을 어떻게 수정하고 어떻게 조사해내고 하는 것들이 흔적이 없어서 나는 저 사람의 미래를 적어도 우리 자유우파의 미래라 볼 수 없습니다. 아, 오전인가요, 저 목사님? 네. 저를 해마다 한 번씩 고발을 해요. 그래요? 지 밑에 그 서울시 똘마니 변호사들 시켜가지고요. 그래서 아이고. 제가 뭐 번번이 무혐의로 이제 1년씩 끄면서 사다가 그렇게 이 판정이 났는데 네. 그럼에도 계속 고발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저 사람이 한강 르네상스를 해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살기가 어려운 마당에 한강변을 갖다가 어쨌든 뭐 한강에 호텔 만드니 수달이 어떠니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게 이제 일종의 자기가 업적을 이루려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거 이명박의 청계천처럼 자기 그걸- 오세훈 한강 요렇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대선에 가보겠다고 하는데 아무리요. 그래 예를 들어서 이 뭐 정치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속을 감추고 살더라도 네. 자기가 오른쪽인가 왼쪽인가는 정해놓고 맞아. 거기서 어떻게 개혁적으로 해갈 건가를 해야지. 저 사람처럼 저 어제 그렇게 민주당 당선인들을 불러가 밥 먹었다는 거는 이 시점에 네. 보수가 전부 속이 상해서 디비지는 시점에 저거는요 염장을 지르는 일이죠. 참. 저 사람의 정체성을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보다가 더 확실한 것은 이거 박원순이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난 지령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를 없애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세훈이가 박원순이 하는 일을 그대로 이어서 우리 교회를 또 없애려고 그래. 지금도 없애려고 그러고 코로나 때 우리가 예배 드렸다고 그 못질을 다 했어요. 했는데 우리 사랑제일교회가 코로나를 확산시켰다. 이걸 가지고 전철 타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서 그 배상금 52억을 사랑제일교회한테 소송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박원순이가 했는데 그러면 1심에서 우리가 이겼거든요. 우리 사랑제일교회가 그 코로나를 확산시킨 근거가 없다. 법원이 이게 판결했으면 오세훈이가 그걸로 중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그거는 우리 교회가 무슨 저 코로나를 확산시켜요. 그 다음에 또 광화문이 코로나를 확산시켰다. 이거는 박대출 의원이요. 국정감사에서 이거 조사해서 드러난 사건이에요. 박대출 국정감사가 한번 띄워봐요. 광화문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됐다고 하는 증거는 없다. 이게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의원이 밝혀낸 사실인데 그런데 이게 서울시가 고발을 3건 했어요. 3건. 코로나를 많이 확산시켜서 치료 비용이 많이 들었다 해서 건강 그 검진 공단에서도 우리한테 손해배상 청구했고 지하철의 숫자가 줄어들었다 타는 게 숫자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숫자가 줄어들다 해서 52억을 청구했어요. 그러면 1심에서 졌으면 이거는 금방 그만둬야 되거든. 근데 지금 오세훈이가 2심에서 또 계속 재판을 우리한테 계속하고 목적지는 뭐냐? 우리 교회를 없애려고 그래요. 오세훈이가. 저도 코로나 때 오세훈이한테 지금 그 벌금 70만 원을 받았습니다. 법원에 가가. 하하. 그거 아마 오세훈이가 네. 코로나를 핑계로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서울시청 앞에 가서 항의 기자회견을 했어요. 아, 그런데 이제 그걸 갖다가 기자회견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제 집회를 했다. 위로 올려, 그래서 우리가 위로 오세훈을 올려. 고발을 했거든요. 네. 그 10인 이상 집회를 못하게 하는 게 근거가 어딨냐. 네, 우리에서. 네.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걸어가지고 제가 저 벌금 70만 원 확정돼서 납부했습니다. 납세해서 그거요 네. 다시 찾아요. 왜냐하면 박대출 의원이 강화문 집회 닷새간 확진 환자 한 명도 없다. 예, 제가 이거는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거 네. 좀 조사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때 그 박대출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해서 네.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발생한 확진자 가운데 8월 15일 광화문 집회와 관련된 건 한 건도 없다고 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잠복 기간이 4일입니다. 위로 올려. 만약에 8월 15일이 지금 확진자가 나오려면 네. 8월 예를 들면 1일부터 네.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유행이 지금 8월 15일, 17일 사이에는 확진자가 그대로고 15일 160 그대로였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그 20일 이후에 확진자가 급증해야 되는데 만약에 8월 그 코로나 이후로 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4일을 우리가 8월 15일 날 집회를 했으니까 네. 잠복 기간 4일을 계산하면 8월 19일 이후로 확진자가 급증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 자료를 보면 8월 15일부터 급증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8월 15일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잠복 기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근거로 질병관리청에 자료를 요청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질병관리청이 아무런 반박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8월 15일 이후에 확진자는 사랑제일교회와 8월 15일 광화문 집회와 관련이 없다라고 발표했다고요. 코로나가 이제 그 생긴 원인을 보면은 제일 먼저 문재인이가 중국 관광객 오히려 더 오라고 초청을 해가지고 그렇죠. 확정이 됐고 그게 제일 먼저 발원지는 대구에서 신천지가 이제 당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태원으로 왔단 말이야. 이태원의 술집으로 그게 이제 왔다가 변종 바이러스. 변종 바이러스 왔는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오게 됐냐면 첫 발견자가 우리 교회 그 권사님 중에 하나가 택시 운전사가 있어. 8월 9일인가 그럴 겁니다. 네, 그 8월 9일 맞아요. 8월 9일. 잘하네. 아, 저 이거 계속 그 매일 성명전 벌였지 않습니까, 목사님? 아. 저 거기 그 뭐야 그 입원하고 계실 때, 네. 그 제가 그 누굽니까 그 변호사 그 강현재랑 매일 성명 발표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택시 여자 운전사가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거기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시작이 됐거든요. 시작이 됐는데 근데 이게 이제 그런데 대구 거는 다 빼고 이태원 거 다 빼고 사랑제일교회가 첫 발생지다. 이따위로 언론이 몰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뭐였냐면 정부 정책이 목사님 네. 8.15 그러니까 그 휴가철을 앞두고요. 네. 이 휴가를 장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변종 맞아. 바이러스 퍼지고 있었는데, 맞아. 그러니까 각 그 뭡니까 그 해수욕장에 휴가를 장려했다고. 그러니까 코로나를 확신시킨 주범은요 문재인이야. 정부죠. 이 자식이야 이 나쁜 놈. 저기 저 장현희 목사님. 네. 목사님도 직간접적으로 그 피해를 많이 봤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숫자 파악하고 그랬죠. 거기다가 그 지금 목사님은 지금 제일 싸움하는 그 상대가 서울시 교육청이죠. 교육청이죠. 교육청하고 권익위원회. 그런데 그 교육청의 예산을 네. 서울시에서 지원하잖아요. 네. 그런데 오세훈이가 이런 것도 개입해서 이거 교회 탄압하면 예산 지원 못하겠다 해버리면 끝나는 거거든 사실은. 네. 그런데 이게 오세훈이가 하는 짓을 보면요, 이거는요 완전히 두 개 다 먹으려고 그래요. 좌파도 먹으려고 근데 그래도 목사님 우파도 내가 한 먹으려고. 가지 물어보는 건 예. 지금 국민의 힘을 보수 우파로 봅니까? 아 이번 저 선거 후로 저거는 당이 해산됐다고 보는 거예요. 나는 이제 끝났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수명이 다 끝났다고. 지금 밑에서 지금 저렇게 하는 뭐 저 시장이든지 뭐 보수 우파들이 지금 나는 제일 걱정하는 게 대통령도 저쪽으로 갈까봐 그게 걱정이요.
아, 대통령도? 예. 아니, 대통령은 저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탈당하라고 하죠. 한동훈이가. 아니 그러니까 저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게 지금 대통령 이제 탄핵이 나오기 시작하는 이유가 댓글 부대가 동원이 됐거든요. 지금 제가 좀 파악해 놓은 걸 보니까 한번 잠깐 좀 띄워줘 보세요. 거기 보면 지금 이게 그 보낸 거 댓글 그 한 것 좀 띄워주세요. 지금 댓글 방송실. 네 올려주세요. 지금 이게 이제 댓글 부대 2명이 지금 작업을 시작을 한 건데 지금 엄청납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해 넘겨주세요. 저 요거 하나 딱 띄워서 저게 이제 윤석열을 공격하는 댓글이요? 예,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아,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한동훈이가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댓글 부대가 지금 동원이 됐으니까 아니, 댓글 저쪽이 부대가 저- 좌파요, 우파요? 그 좌파에서 하겠죠. 좌파에서. 네, 넘겨주세요. 또 넘겨보세요. 이거 보면 같은 내용인데 계속 요거를 이화영 측하고 또 넘겨보세요. 자, 지금 이거 보세요. 계속 이걸 가지고 지금 공격을 합니다. 또 넘겨주세요. 이거 2명이 지금 하는 것만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네. 20% 이하로 낮추는 거예요. 어느 신문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신문사에서 요 기사 하나 넣으면 그 밑에 댓글을 막 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론 작업을 해가지고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내가 우리가 이긴다고 하는 얘기가 이런 걸 우리가 잡아내고 알면 우리가 맞대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또. 자 이렇게 해가지고 댓글 부대가 총 동원이 되면 이게 하루에 수천 건이 터집니다. 아. 그러면 이게 여론화가 돼버려요. 아니, 이게 근데 저거 뭐야, 그 저기 뭐야, 경인선이 뭐지? 경인선. 네, 경인선 그 여론 조작했던 거. 네. 그 자동으로 그냥 댓글이 막 올라간다는데. 네, 그것도 있고요. 요거 댓글 부대가 저기 혼자 2명이서 지금 저 정도 저 일부만에 챙겨왔거든요. 근데 이런 걸 프로그램이 있다며. 저게. 예? 프로그램이 자동. 아, 프로그램 요건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요거 이제 몇 사람 밑에서 댓글은 고쳐야 되니까 똑같은 걸 쓸 수 없으니까 조금씩 이게 변형을 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댓글 부대에서 나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데 보수 우파에서 이런 걸 못 막아요. 이런 걸 맞대응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걸 못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생각보다 현명하지 않아요. 그렇지. 황교안 장군님. 예. 장군님의 이 전공 과목인데 왜 국민들이 이렇게 멍청할까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왜 그럴까요, 도대체? 멍청하진 않고 현명하진 않다고.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만은 위로 올려. 조금 전에 플라톤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댓글 올려. 위로 올려. 댓글 부대 올려줘. 아니, 요 위로 아니 요 기사 올리라고. 요거 아니 조금 전에 거. 46. 아니 46 말고 이거 올려봐. 정광훈 상대 코로나 확산 책임 46억 소송 패소. 근데 이 서울시가. 패소가 그러니까 내가 패소한 것 같잖아. 이게 꼭 기사도 이따위로 쓰고 난리야 이 개자식들이 말이야. 서울시 해놨습니다 앞에. 아이 정말 참나. 서울시에서 서울시가 정광훈에게 정광훈 패소했다 코로나 이렇게 확산 써야지. 책임 46억 예. 소송을 패소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정광훈이가 패소한 것 같이 썼구만. 그러니까요. 저 인간들이 언론들이 다 저래요. 저 착시 현상을 일으키게 하려고. 저기 저 황장군님. 예. 국민들이 왜 이렇게 멍청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도대체가. 어? 뭐 플라톤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 그 나라 정치 수준도 결국 국민들의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그 정치 격언 중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국민들이 집단 선동에 걸리면은 IQ가 목사님 평균 80%대로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광우병 전 세계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거 아직까지도 믿는 사람들도 있고 그때 그 광우병을 선동했던 MBC를 포함해서 언론인들이 사과 한 번 한 적 없습니다. 안 해. 세월호 또 그렇게 했습니다. PD 수첩. 예, 천안함 그렇게 했습니다. 뭐 이태원 네. 할 때마다 어떤 주도 세력이 그걸 이용하는 걸 알면서도 예, 이번 총선도 저는 마찬가지로 봅니다. 저는 정말 화가 나는 것이 뭐냐면은 네. 우리나라가 저 선진국인데 그것도 10위 이내의 선진국인데 네. 아니 그 선진국의 저 대통령 후보가 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뭐 정과 몇 번 이거 정말 화나는 일 아닙니까? 네. 이번에 그 조국 혁신당 보십시오. 그 비례대표 후보들 거의 전체가 간첩 수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이 정말 참 안타까운데 저는 이거 하나만 봐도 제세도 맞다고 봅니다. 왜냐? 그 국민 독서율만 봐도 우리는 OECD 국가 중에 거의 꼴찌입니다. 자, 잘라서 얘기하시고 이제 이따가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국민들이 이제 멍청하면 지도자도 멍청한 사람이 생기고 하는데 지금 내가 중간에 출석을 한번 부르고 다음 주제를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11,584명인데 이래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실시간이 오늘 목표가 10만 명이잖아요. 10만 명. 10만 명이 딱 들어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아직도 가장 강력한 단체를 가지고 있는 이 강화문 단체도 아직도 이 정신력이 북한 따라가려면 멀었어. 에? 북한에는요, 요 시간에 10만 들어와 그래봐요. 기계처럼 딱 들어오지. 그 지금 이게 이래가지고 안 된단 말이야. 자, 방송 끝날 때까지 10만 명 딱 올라갈 수 있도록. 10만 명 안 올라가면 방송 안 끝나요. 오늘 밤새도록 계속할 테니까 빨리 실시간 10만 명을 딱 찍으시기를 바라고. 이제 내가 뭔 주제를 원포인트로 다루려고 했는데 잊어먹었어. 뭐를 하려고 그랬나 잊어먹었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본 게임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주제를 원가 주택 때문에 우리가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본론입니다. 소장님. 예. 소장님이 기발한 그 아이디어를 이제 제공을 했는데, 원가 주택이란 말이 요거는요 계속 방송을 틀라 그래요. 지금부터 요 방송은 딱 잘라가지고 계속 이어서 1년 내내 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원가 주택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네. 지금 집에 네. 엄청난 거품이 끼어 있다, 아파트에. 그래서 그 거품이 보면 네. 최근에 이제 올해 서울 시내에 분양된 아파트가 평균 한 6,600만 원 정도 했다는 겁니다. 평당요? 평당요. 예. 그리고 근데 지방에 지금 아파트 중에는 현재 뭐 1,000만 원대 아파트들이 수두룩합니다. 1,000만 원짜리요. 신축 아파트 분양 가격이요. 네. 그러면 도대체 한쪽은 금으로 도금을 하고 대리석으로 바르고 한쪽은 그냥 뭐 세멘트로 발라서 그러냐. 아파트가 차이가 나봤자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그 땅값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땅값도 있지만은 네. 궁극적으로 그 땅값이 차지하는 것은 아파트 가격의 극히 20% 정도밖에 안 되고요. 네. 나머지는 다 거품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래서 국가가 그 기업에 맡겨서는 이 아파트 뻥튀기가 가격 뻥튀기가 도저히 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네. 국가가 원가로 아파트를 국민들한테 주는 거예요. 집이 없는 사람들한테. 네. 자, 이걸 싱가포르에서 제가 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싱가포르에는 이렇게 아파트를 디자인을 잘하는 기술자, 설계 기술자, 네. 또 아파트에 이 자재들을 갖다가 이렇게 사들여서 원가로 싸게 사들여서 또 공급할 수 있는 전문가, 또 건축 전문가들이 딱 있어가지고 네. 하청을 통제 감독하면서 직접 이 건설사들한테 공사를 발주시켜서 원가로 지어내거든요. 그런데 그 싱가포르 아파트 질이 제가 가봤는데 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국가가 공급한다고 한국의 뭐 임대 아파트처럼 그러지가 않았고요. 네. 크기도 뭐 15평부터 시작해서 한 60여 평까지도 다양하게 있어요. 네. 그래서 싱가포르의 국민의 80%를 그 아파트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네. 나머지 20%는 막 100억을 주고 살든 200억을 주고 살든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고 부자들은. 네. 그렇게 이제 싱가포르가 그러는 것은 좁은 땅에 이 주택이 천정부지로 오르기 때문에 이광용
당시 총통이. 이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싱가포르가 도저히 살아남지 못하겠다. 이광요가 저 박정희한테 공부한 사람 아, 아니에요? 그렇죠. 네.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이나 경제개발 계획을 그대로 가져가서 했죠. 네. 자, 그래서 그런 원가 주택이 왜 필요한가 하면 이번에 선거 결과가 보면요. 수도권에서 103대 19가 나왔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에서요. 참. 그러니까 야권이 84석을 더 이겼어요. 수도권에서만요. 그러면 이 결과를 본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83석을 더 이겼죠.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궁극적으로 앞으로 선거를 계속해봤자 부동산 문제가 지금처럼 심각한 상황에서는 계속 야권이 압승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요즘 언론들에 보면 수도권에서 일부 부동산 가격이 비싼 한강 벨트를 빼고는 나머지는 야당의 아지트로 거의 굳어졌고 현재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이건 도저히 여권이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도하고 비슷해. 예. 수도권이. 그래서 예. 지난번에 2020년에 그 21대 총선에서도 이 정도였거든요. 그때보다 수도권에서 3석 더 얻으세요. 그때는 16석인데 이제 19석. 네. 그런데 앞으로도 이게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도권에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분노가 폭발했냐라고 따지면 첫 번째 원인이 부동산입니다. 제가 선거 전에도 부동산 때문에 수도권에서 선거가 안 될 거라고 했고 결국 수도권에서 진 만큼 선거에 표차가 난, 이 의석차가 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이제 보수 진영에서 변해야 됩니다. 선거 지고 나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민심의 촉수가 닿지 않았다. 또 따뜻한 포퓰리즘이 필요했다. 또 더 나아가서 서민들이 우리를 갖다가 벌레 보듯이 봤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수도권에 출마한 출마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중도, 그리고 청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중도와 청년을 갖다가 가지고 이제 뭐 명목적으로 이제 뭐 서민 쪽으로 좀 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라는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국민의힘의 당선자나 낙선자들이 말을 안 하고 있어요. 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주거 문제입니다. 부동산,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문제에 대한 분노로 우리가 경기도, 인천, 서울에서 싹쓸이 당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당이 아파트 문제에서 그야말로 획기적인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선거 때 자유통일당이 실제로 원가 주택을 제안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이런 것들을 도입하지 않으면 선거가 안 된다. 이래 돼야 될 건데 네.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이것만 넘어가면 한두 달 있다가 저 사람들은 또 옛날처럼 그대로 가게 될 거예요. 네.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원가 주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것을 더 명확하게 그 정돈해드리기 위해서 지방에 짓는 그 아파트의 그 땅값 빼고 그 주택 짓는 아파트 짓는 가격하고 서울에 짓는 가격이 다를 수 있나요? 자, 일단 그 지금 목사님이 혹시 주변에 네. 건설 하청을 하거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네. 뭐 한번 물어보면 이렇게 답할 겁니다. 네. 솔직히 하나님 앞에 네. 당신이 평당 네. 얼마로 짓느냐 하면 그 네. 사람이 550만 원 이하로 짓습니다. 550만 원. 아니 나한테 저 우리 장로님이 고백했어. 예,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네. 심지어 뭐 국토교통부의 고위 간부가 저한테 전화 와서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네. 당신 말이 맞다고 한 적이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쓸데없이 1억짜리 소나무를 갖다가 한 3, 40개 심고 커뮤니티 시설이라고 호텔처럼 만들고 하하. 옥상에 이제 조명 달고 아. 또 밖에 뭐 인테리어 번쩍번쩍하게 하고 그다음에 또 하청하고. 예, 하청아 그러고 이제 빼먹으면서 네. 이제 아파트 가격이 거기가 지금 평당 저기 여기는 지금 댓글에는요 450만 원이래. 예, 뭐 450만 원도 된다고 봅니다. 저는 최대치를 잡은 거예요. 예. 그러면서 아파트 공사 가격을 부풀리고 또 아파트 조경비, 인테리어 비용 이런 것들을 계속 부풀려 가지고 저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용적으로 지으면 예. 여기도 나온 저는 450만도 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땅값을 계산해도 우리 소장님의 주장은 서울시의 시내에 있는 그 공유지 있잖아요. 공유지. 예. 공유지를 이용하면은 34평 아파트를 그
이제 그 자기 전세 살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전세금 빼서 계약금 걸고 국가가 한 1억 5천에서 2억 가까이 초저금리로 대출만 해주면 34평 아파트를 국민주택으로 다 공급할 수 있다. 그럼요. 그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 그래서 그 국가가 대출해 주는 돈은 국민연금으로 하면 된다. 지금 야당 이건 이 돈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근데 야당이 지금 뭡니까? 전세 사기에 대해서 주택 청약 18조를 털어서 그걸 갖다가 대신 물어주게 하자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황당한 것보다 이게 훨씬 합리적이죠. 그제 그 미래 인구 학회라는 데서 정운찬 전 총리가 이사장인데요. 세미나가 있었는데 자. 주제가 뭐였어요? 주제가 이제 인구 감소와 도시 이동인데요. 참나 그런 사람이 하나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나온 게 있습니다. 네. 뭔가 하면 앞으로 2040년이 되면 인구 가구들이 굉장히 줄어들기 시작한다. 자. 대부분 1인 가구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부동산이 이렇게 가라앉게 되는데 거기 대비해서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한국의 임대 아파트들을 갖다가 지어 놓으면 지금 LH 공사에서 지어도 사람들이 잘 안 가요. 맞아. 왜 안 가는가 하면 교통이 불편한 어색한 데다가 지어놓고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심에 비어 있는 곳곳의 알짜배기 땅들,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국공유지, 그 다음에 이 공유지 이런 장소들을 갖다가 활용해서 또 구청, 동사무소, 복지센터, 이 경찰, 소방서 그리고 학교 네. 이런 데를 활용해서 그 위에 다 아파트를 도심에 지어야. 앞으로 도심만 살아남는다. 그래서 도심에 지어야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원가 주택이라는 개념은 네. 가격을 원가로 준다라는 개념이기도 하지만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땅들이 있습니다. 서울시 산하에 수많은 땅들이 있습니다. 그런 땅들을 콤팩트하게 그 위에 높게 용적률 건폐율을 완화시켜서 이 원가 주택을 지어서 거기에 젊은 사람들, 출산한 사람들부터 네. 와서 살게 하고 네. 또 노후가 어려운 분들을 와서 살게 하면서 전세 가격으로 그분들이 입주하고 그리고 또 남은 돈은 그냥 뭐 한 30년을 모기지론으로 분할 납부하면 네. 한 달에 뭐 한 4, 50만 원이면 충분하거든요. 네. 세대. 그렇다면 이 주거 문제가 일시적으로 이 해결이 되어 갈 수 있고 지금 폭등한 부동산 가격도 좀 내려오게 된다. 그 사례로 거제도 얘기를 들었잖아요. 네, 그렇죠. 거제도는 지금 30평짜리 아파트를 지금 그게 지금 2억 9천. 2억 9천. 예. 아니 근데 거제도는 무슨 왜 그렇게 싸게 팔아요? 자, 그게 원래 분양하던 가격이 처음에는 3억 9천인데 예. 잘 안 팔리니까 1억을 낮춰서 2억 9천에 팔아요. 그렇다고 해서 건설회사가 손해 보면서 팔까? 아, 절대 아니죠. 아니죠. 자, 2억 9천이면 800만 원 정도입니다. 네. 대략 800만 원인데 그러면 건설회사가 손해를 안 보고 처음에 이제 3억 9천은 뻥 튀긴 거고 네. 손해를 안 보고도 800만 원대에 판다라는 거는 네. 남길 거 남기고도 그렇게 팔아도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거기는 그러면 콘크리트나 모래나 철근. 이나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갔습니까? 또 들어갈 거 똑같이 다 들어가. 그거 안 들어가면 저거 법에 걸려버리지. 그러니까 네. 지금 이 한국의 아파트 가격이 무슨 요 근래 이제 공사비만 평당 1,000인이부터 해서 네. 이 분양가가 4천, 5천, 6천까지 가고 있는 이것이 정상적이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거제도에서 다시 요약하면은 2억 9천에 팔아요? 2억 9천에 팔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그러면은 자기 전세 빼고 전세 뭐 1억짜리 빼고 그러면 1억 9천만 있으면 되잖아요. 1억 9천만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정부가 정말 초저금리로 1억 9천을 대출해주면 예. 거제도는 지금 그것이 실현이 되고 있잖아요. 원가 주택에. 네, 그냥 일반 건설사에 의해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대로 수도권에도 적용하자. 그런 네, 얘기 예. 아닙니까? 그래서 땅은 네. 정부가 이 관공서가 이 소유하고 있는 수많은 그런 이 땅들을 갖다가 최대한 콤팩트하게 사용하자. 근데 이게 민간에 맡겨놔서 도저히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수도권은 부동산 아파트를 새로 지어서 팔아먹는 게 네. 한국의 기득권들의 최고 돈벌이 사업입니다. 절대로 이걸 포기하지 않고 또 언론도 이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민간에 맡겨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야말로 국가가 원가 주택 사업을 착수해야 가능하다. 그럼 34평 아파트를 20살 이상한테 먼저 청년들부터 보급을 하면 예. 걔들이 결혼할까요, 안 할까요? 결혼하지요. 지금 결혼을 해서 네. 출산을 안 하는 가장 큰 사유가 뭐냐면 1번이 네. 첫 번째가 집, 두 번째가 사교육, 보육 비용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가 집인데 이거 원가 주택을 만들어 줘 버리면 애들이 결혼 안 할 수가 없지. 그렇죠. 결혼하죠. 네. 결혼하면은 애석기 나와야 안 나와요? 당연히 결혼하면 그 인간의 본능과 하나님의 섭리에 하더라도. 근데 아까 무슨 정운찬 인구 감소 이런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 바둑 둘 줄 알아요? 바둑? 예, 좀 듣죠. 몇 급 정도 떠요? 저는 한 5급 듭니다. 5급짜리 10,000명 모아놔도 몇 급입니까? 5급짜리 10,000명 모아놔도 5급이죠. 그런데 그래서 발상이 박정희, 이승만 같은 발상이 필요하거든요. 예. 박정희가 경부 고속도로 논다 그럴 때 김영삼, 김대중이가 들어 누워가지고 지 혼자 부산까지 가려고 박정희 지 혼자 차 타고 가려고 만든다. 이렇게 저항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소장님이 들고 나온 이 원가주택 있잖아요. 예. 이 발상은 박정희급의 발상이야. 지금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도 이해를 잘 못하고 특별히 이 머저리 같은 이 정치인들 이놈들도 이해를 못하니까 이놈들이 반응이 없어서 우리는 이걸 자유통일당에서 공식적인 정책으로 딱 넣자 여기다 앞에 그것도 예. 제1페이지에다가 딱 지난번에는 네. 총선에서 시간이 부족하고 언론들이 철저히 이 문제를 외면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널리 알리지 못하고 선거가 실현되는 바람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만은 네. 이제는 선거 끝났잖아요. 네. 그 다음 날부터 이걸 갖다가 이 자유통일당의 공식 정책이라고 널리 알리고 이렇게 떠들고 가면 네. 그때는 이제 이 바라보는 시간이 이제 한 2년, 3년 있으면 네. 충분히 이 전파가 되어 갈 수 있는 네.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총선을 통해서 사실은 국민의힘 정당은 저건 해체된 거와 마찬가지고 그 안에 또 내분이 일어나서 한동훈하고 또 안철수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지금 대구의 홍준표하고 해서 지금 당권을 서로 잡으려고 또 난리를 하는 저거는 반드시 내가 볼 때 생명이 끝났다고 보는데 결국은 순수한 자유우파 정당은 자유통일당밖에 없다. 이제 결국은 우리가 대신해야 돼. 예를 들어서 세계에서 이 표를 갖다가 확보하는 그런 정치 세력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고 간접 민주주의 사회에서요. 네. 그러면 거기서 대중들에게 가장 표를 얻기 좋은 방법은 대중들에게 정서적으로 이 다가가는 부분이 제일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정서적으로 다가가는 부분에서 이번에 제일 장애가 된 부분이요. 네. 자유통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확고한 지지층이 아니라 할까 말까 하는 지지층이라서 한때 5%, 6%까지도 나왔지만은 마지막 순간에 빠졌다고 보거든요. 네. 투표장에서요. 그러면 자유통일당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갖다가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이 뭡니까? 이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왜 우리는 자유통일당을 찍는가라는 부분에서 자기에게 돌아오는 구체적인 이득이 있어야 된다. 정치도 저는 거래라고 봅니다. 네. 수요하고 공급이 만나가 내가 주장하는 이런 물건들을 이 정치 소비자들이 사주는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지 그냥 애국적으로 나라를 지키자라고 말하는 것은 좀 추상적일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우리는 당신들의 서민의 삶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니까 당신들이 우리를 찍어달라고 해야 이게 널리 퍼진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굉장히 정치적인 매도가 지워졌어요. 이 목사님, 정광훈 목사님이라는 분에 대한 정치적인 낙인, 또 더 나아가서 그 자유통일당에 대한 숫골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는데 이걸 돌파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숫골이 아니라 한국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개혁적이고 진취적인 정당이다. 누가 지금 원가 주택을 말합니까? 공개적으로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시간이 충분할 때 널리 알리고 토론하고 네. 그리고 당원들도 의식화가 돼야 된다. 네.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도 원래 당을 가지고 있었죠. 예, 당을 가지고 있었죠.
그 당원이 대충 몇 명이나 됐어요? 우리가 그때 13,000명이었습니다. 13,000명. 예, 그리고 당비도 많이 거쳤고. 예. 근데 그걸 해체하고 예. 우리 당하고 합치기로 그렇게 해서 지금 했죠. 해체 들어갔죠. 했죠. 그래서 나는 존경하는 거야. 왜냐하면요. 지금 뭐 이제 언급한 자유민주당 그다음에 가가호호당 등등 있잖아요. 예. 이런 정당들은요. 솔직히 당원이 1,000명도 안 돼요. 1,000명도 안 된다고. 근데 그래서 내가 이 소장님을 그 전에도 내가 존경했지만은 아니 자기 정당의 당원이 거의 2만 명 가까이 되는 당에 그다음 당비가 들어오는데 이걸 해산하고 우리 당하고 합쳤다. 이게 위대하신 분이야. 이 황장수는요 옛날부터 내가 알았지만 위대하신 분입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합니까? 누가? 그러면 3만 표도 안 나오고 4만 표도 안 나온 자유민주당 이런 것들은 다 더 빨리 해체하고 우리는 그래도 64만의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64만. 어떻게 보면 네. 이 원외에 있는 이 보수 정통 우파 세력이 진출하는 그 대의에 네. 힘을 합쳤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근데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합치자고 오기는 왔어요. 왔는데 뭐냐 하면 이렇게 조금 말하는 거야. 공동대표 하자. 예. 아니, 우리는 이번에 투표 결과만 가지고서 우리는 64만이 나왔고, 거기는 3만원, 3만 밖에 안 나왔는데, 공동대표를 세우자. 그 다음에 또 지분을 5대5로 하자. 이러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계속 하는 거야. 우리 당이요. 네. 저희들이 선관위에서 자료를 냈는데 보니까 당비 납부율이 17%라 가지고 전체 정당 중에 5, 6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 제가 이제 선관위에 자진 해체하겠다고 통보를 하니까 선관위가 네. 역사상 당을 만들었다가 네. 남하고 합당하거나 네. 뭐 이렇게 또 이름만 바꿔서 계속 살아남고 장사하지 스스로 자진 해산하겠다고 온 사람들은 처음이라고 하죠. 처음이야. 저는 지금 우리 황 소장님이나 전 목사님 얘기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패배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해요. 물론 우리가 표를 많이 못 얻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자유통일당이 5.9%까지 올라갔는데 하루 이틀 사이에 그렇게 뚝 떨어진다고 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내가 소장님 몸이 불편해서 빨리 보내드리려고 집중적으로 이제 대충 이제 할 말씀 다 하시고, 다음에 또 건강이 회복되면 다시 또 이제 해주시면 좋은데, 이게 이제 장일 목사님 말한 대로 64만 표는요, 이거는 공상당보다 더 센 표거든요, 우리는. 사실은. 이런 분위기에서 네. 넣은 64만 표는 네. 그건 뭐 굳을 대로 굳은 표죠. 그렇죠. 그래서 이 64만을 우리는 폭발만 시켜버리면 이 대한민국 전체 정치에 혁명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이제 내가 보내드리려고 그러는데 마지막 말씀 한마디 해주시고 또 건강 회복되면 다시 한번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예. 자, 저는 네. 자유통일당이 이번에 비록 원내 진출은 못했다 하더라도 이런 끊임없는 시도를 하는 과정은요. 이 시지퍼스의 신화라는 책에 놓으면 계속 실패하고도 이 언덕 위로 바위를 끌고 가서 올리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시도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한국 사회에서 엄청난 의미가 있다. 누가 이런 시도를 한 적이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런 시도를 해서 이까지 간 것만큼 성공한 거고, 다음에는 또 더 나은 결과를 얻는 쪽으로 또 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고요. 네. 확신과 희망을 가지고 이 정강훈 목사님이나 자유통일당이 좀 더 대중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가지고 간다면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이 결과를 바탕으로 꼭 머지않은 시기에 이 좋은 끝을 볼 거라고 생각하고 소장님이 우리 당을 이제 앞으로 지도해 주시니까 이건 뭐 100% 성공합니다. 자, 우리 이제 소장님은 뭐 방송으로 본인이 다 공개를 해서 그런데 지금 투석 중에 있습니다. 투석 중에 있어서 제가 일찍 보내드리고 그래야 또 형이 회복해서 다음에 또 오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은 여기서 일찍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장일 목사님. 네. 64만 표가 이게 적어요, 많아요? 우리가 지지한 거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적게 나왔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우리가 보면 자유통일당이 5.9까지 나왔는데도 일로 땡겨. 여론에서 다루지도 않았어요. 설문조사할 때만 자유통일당을 빼버렸어요. 그런데 투표하는 과정에서 보면 개표 과정에서 보면 이름도 없는 새누리당이나 뭐 옛날에 또 한나라당이나 뭐 이런 것들의 표가 막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보다 더 많고 한참 뒤에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아날로그적으로 하더라도 이거 다 신고를 받아서라도 이거는 부정 투표로 나는 본다. 이게요 컴퓨터로 설정값만 딱 해놓으면은 31대, 32대, 33대로 딱 가고 67, 66, 그 다음에 68, 69까지 가는 건데 산정해놔갖고 움직이면 이건 뭐 해커들하고 내가 여러 번 얘기해봐도 이거 가능하다. 국정원에서 발표한 것보다 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할 때 계속 강조하고 울부짖으며 외쳤던 것이 수개표로 가야 됩니다. 수계산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프랑스나 영국이나 독일 같은 데는요 절대 컴퓨터에 부정의 개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개표로 갔단 말이에요. 맞아요. 컴퓨터를 쓰질 않고 대만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63표 물론 많이 받았죠. 그러나 우리가 한 표도 못 들어가고 그동안에 수고하고 애쓰고 목사님 다리 끌고 다니면서 그 힘들게 하는 거 볼 때 내가 울컥해서 눈물 흘린 적도 있어요. 그런데 64만 표 가지고 우리가 못했다? 난 이거 용납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미추홀구에서 세계 투표함이 없는데 개표는 돼서 떴단 말이야. 개수해서. 가지고 막 그게 난리쳤어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섞어서 넣었다 그렇게 하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지금도 저쪽에서 인정한 사람이 울고 다니면서 억울하다고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투표함도 없는데 개표는 돼서 올라오냐 이거야. 네? 그리고 하는 과정에서 숫자가 올라갔다가 시간이 지났는데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먼저 수보다 떨어지고 컴퓨터 조작이 되고 있는데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울부짖지 않냐 이거야. 분명히 우리가 보면 내가 이거 하나 좀 띄우도록 할게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0표 나오고 1표 나오고 3표 나왔잖아요. 그렇지. 그 나온 지역에서 사람들이 3투표서 그거부터 띄워봐봐. 영표하고 그거 띄워주세요. 내가 보낸 거. 예. 여기 보면 넘겨주세요. 여기를 이제 한 군데로 모았거든요. 강원도. 근데 요거는 이제 1투표서 4투표서니까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투표한 장소를 제가 찾아왔어요. 넘겨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여기가 어디냐면 0표 나온 곳 이거 보시고요. 그 댓글 안 나오나? 0표에 보면 고성군 그 강원도에서 0표 나온 데가 9곳이거든요. 근데 투표한 데가 그 오른쪽에 보면 고성군의 홀 1, 2 복지회관 1층에서 했어요. 요거는 기억할 거 아니에요? 다 알지 자기가 갔으니까. 예. 그런데 몇 투표서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 근데 장소는 알아요. 요걸 보는 분들이 요걸 체크해 달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도계음 그 삼척시에서는 도계 공설운동장 1층 회의실에서 했고 그다음에 그 삼척시 가곡면 1투표소가 바로 가곡면 복지회관 1층이고 그 다음에 제7투표소가 양구군 양구읍이 월명리 마을회관 1층이고 이렇게 쭉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성군 화합면 제2투표소가 바로 그 백전 1, 2 고추 공동 선발장 1층 거기서 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쭉 찾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쭉 나와요. 저거 다 읽어야 되나? 시간이 많이 가니까. 아니 읽을 때. 예, 그래요? 그 다음에 철원군 금분명 투표소, 거기는 유곡리 마을 건강관리소 1층. 그 다음에 영월군 남면 3투표소가 조전 1, 2 마을회관에서 한 거예요. 저기는 뭐 교회가 한 개도 없나? 예, 없어요. 교회에서 한 개 없어요. 아니 저 동네는 교회 자체가 아니, 교회가 없냐고. 없어요. 강원도가. 그렇죠. 그리고 여기 마을에 자유마을 식구도 있거든요. 많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게 0표가 나왔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 사는 분이 이걸 보면 아 나 거기 가서 투표했어요. 투표했는데 여기서 나 분명히 8번 찍었어요. 하는 분들 있으면 여기 표시를 해달라는 거야. 예. 그 이거를 그리고 마을에서 다 조직해 보고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요 강원도에 한 표 나온 곳, 한 표 나온 곳, 거기 보면 예 7곳입니다. 7곳. 근데 거기 보면 하하. 네, 제가 읽을까요? 예. 삼척시 노옥면 제1투표소 확대 예. 글씨 크기를. 주소
노공면 미건로 866 건물 복지회관 1층 연회장, 노공면 복지회관. 네. 양곡은 양구읍 제8투표소 성공로 879번지 군량리 마을회관 1층 인제군 서화면 제2투표소 금감로 1665번지 서화 1, 2 마을회관 1층 예. 정성군 임계면 제4투표소 임계면 백두대간로 412 예. 문내 2리 마을회관 1층. 자, 이거는 예, 저 지금 이렇게 지금 강원도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이걸 지금 저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나는 저기에 해당되는데 난 가서 찍었다는 분 여기다가 예. 댓글에다가 한번 올려줘 보십시오. 그러면은 뭐 금방 예, 될것 자기 같은데. 이름 오고 8번 예. 요것만 넣어줘도 금방 할 수 있거든요. 자, 이거는 우리가 총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이제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시간이 없어요. 5월 10일까지니까. 5월 9일까지니까. 아니, 이미 구주화 변호사님이 네. 저 투표함 보전 신청을 이미 해놨어요. 네네. 예, 해놨기 그냥 때문에. 넘기면서 한번 볼게요. 넘기면서. 요게 강원도 지역이에요. 1 1표 나온 것 7곳, 2표 나온 것 5곳, 그 다음에 3표 나온 것 18곳. 그래서 강원도에 지금 이 나온 것이 이게 총괄로 여기 보면은 3표 이하 쭉 나와 있고요. 그게 이제 총 몇 군데냐 39곳이에요. 강원도가 3표 이하가. 그 다음에 여기 경상남도 넘겨보세요. 경상남도. 경상남도에서 0표 나온 곳 한 곳, 1표 나온 곳 2곳, 2표 나온 곳 3곳, 3표 나온 곳 5곳이에요. 예? 근데 여기서 보면 투표한 곳 넘겨서 보시면 투표한 곳 한번 보세요. 쭉 보시면 조금 땡겨서 좀 글자를 경상남도 자기 지역 투표한 데를 잘 기억해 두세요. 이거 네, 잘 요거 보시고. 기억해 주시고 네. 그다음에 넘겨서 경기도. 경기도는 13곳입니다. 3표 이하가. 3표 이하가. 다음 넘기셔서 그다음에 여기 보세요. 투표 건물명 투표한 거 저기 보면 그렇지. 자기가 몇 투표선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죠. 건물명이 쭉 나와 있으니까. 요거를 우리 너하라 TV에서 이렇게 좀 띄워놨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좋아요. 수시로 보게. 좋아요. 예. 그다음에 여기 이제 투표소 이게 쭉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있나? 경상북도 먼저 보죠. 뭐. 경상북도? 경상북도 상주시? 아이고, 저기 아니요, 또 얼마나. 앞에 좀 가봐요. 앞에 부산시. 앞으로 더 가. 경상북도 앞으로. 또 부산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니 앞으로. 부산 경상북도 앞으로. 경기도 다음에. 경상북도가 나와? 내 거하고 다르지? 부산이 어디로 갔어? 경상북도가 지금 보면 6곳 나왔는데 3표 이하가. 아니, 내가 저 읽어볼게요. 상주시. 넘겨서 투표소까지. 예. 예. 아니, 상주 저기 많아요. 우리 표가. 제일 투표소 저거 말도 안 되는 거야, 저거. 공검초등학교 1층 체육관이었습니다. 예. 저 말도 안 되는 곳이야, 저거 진짜. 고령군. 예. 또 저기 상주 또 있네, 저 밑에. 고령군 대가야읍 4투표소는 고령군 농업기술센터 1층 조리 실습실에서 투표했습니다. 고령군 우곡면 제2투표소는 우곡초등학교 어울관 5학년 교실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저기 뭐야. 칠곡은 여기 홍동명이 있는데 칠곡인데 말이야. 그래서 3표 나왔다. 그 5곳. 저 말도 안 되는 저기 참 홍동명 교인들만 다 찍어도 3표밖에 안 돼 저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광주 광역시. 이제 지역인데 광주 광역시에 보면 네. 30곳이 3표 이하예요. 30곳이. 자, 넘겨서 보세요. 투표. 여기 이제 투표한 장소가 쭉 나옵니다. 한 0표였던 곳이 북구청 교통행정과 예. 북구중앙동입니다. 네, 1층에 차량 등록 민원실 거기서 투표를 했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거기 뭐 산월초등학교에서 오고 다 지금 여기서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요 교회에서도 투표를 했거든. 근데 이번에 교회를 싹 뺐더라고. 아, 교회 다 뺐어. 일부러. 그것도 무슨 좀 예, 뭐가 anything, something. 옛날에 또 투표를 우리 교회에서 했거든. 예. 우리 교회 로비에서. 예. 근데 싹 저기 복지회관으로 가져가 버렸어, 다들.
교회에서는 못하도록 명령을 내렸는가 봐. 그래서 이놈들이. 광주광역시만 아이, 참. 30곳이에요. 3표 이하가. 근데 저희가 굉장히 그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열렬한 크리스찬이 많고. 그리고 먼저 선거 있잖아요. 네. 전라도는요 거의 7% 8% 나와요. 옛날에 선거 때 보면은 내가 이거 선거 5번 해봐서 알잖아요. 근데 전 선거구에서 사전 선거가 국민의힘이 0이라는 게 이해가 되세요? 전 선거구에서 전 선거구에서 예. 국민의힘이 100% 아니 더불어민주당이 100% 다 이겨버렸어요. 100%? 예, 100%. 이거는요 창세 이래로 없는 거래요. 아니 웃기는 거는 지금 그 한동훈이가 사전투표 하라고 막 떠들었잖아요. 예, 아니 그것보다도 100%잖아요. 북한도 투표하면 99% 나오거든요. 어. 근데 여기는 사전 투표에 100%를 이겼어. 100%. 근데 투표 숫자는 저 계산 안 나왔지. 아 그거는 이제 아니, 다 숫자 나왔어. 말고 지금 다 이긴 나왔어. 것만 하면 이긴 그렇다는 것만 얘기예요. 100%다 이긴 것만. 그러니까 뭐 한 표 차이라도 이긴 거니까. 예. 음. 그런 거. 그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여기가 대구광역시. 대구 여기는 3표가 한 곳 나왔고 대구는. 그다음에 여기가 어디냐면은 그 연계리 새마을회관. 이번에 대구는 다 3% 넘었거든. 예. 다 넘었는데 왜 여기만 이렇게 안 나와? 그다음에 대구는 다 3%가 넘었거든. 이거 참고 좀 우리가. 해주시고 대전 그다음에 넘겨서 대전광역시. 여기도 3표가 한 곳 나왔어요. 3표. 대전광역시. 대전 여기 장경동이 있는데 말이야. 여기 이제 거긴지 모르겠어요. 대별동 여자 아, 경로당. 대전 전체가 다 네, 장경동 그 지역이지.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세종시. 넘겨서 보면 세종시도 한 곳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 세종시에 여기 교회 많아요. 의령 초등학교 많고요. 예. 아 여기에 그 최병남 목사님들 교회도 있잖아요. 맞아요. 천명. 예. 그 다음에 넘겨셔가지고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가 이게 아니 왜 전라남도가 나와? 인천광역시 앞에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다. 내 거고 왜 안 맞아? 전라남도 전라남도 이건 떴고 맞네. 전라북도 전라남도 저거 쭉 넘겨주시고 이거는 저 너아라 TV에 계속 올려놓을 테니까 저 다시 편집해가지고 요거를 어디 한번 선거구 들어가게 어느 지역에서 저 건물명 있잖아요. 건물명 그게 꼭 들어가줘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쉽게 찾습니다. 그 다음에 전라남도 전라북도 전라북도만 54곳이에요. 0표 나온 것이 난 저게 이해가 안 돼요. 10곳이에요. 10곳 3표 이하가 저 정도. 그 다음에 쭉 넘겨보세요. 제주도는 뭐 그렇다고 치고 예, 제주도. 아이고 제주도는 빨가네 저 빨가 도대체 제주도는 기독교인들이 한 명도 안 사나? 제주도에서 막 억울해가지고 우는 분도 있더라고. 내가 제주도 집회 갔더니 예. 요번 투표 끝나고요. 예. 넘겨서 보십시오. 충청남도 10곳. 그 다음에 충청도도 굉장히 기독교인이 많거든요. 많아요. 예, 감리교가 세고 예. 충청북도. 그 충청북도. 다음에 넘겨서요. 서울특별시험 보겠습니다. 자 서울특별 중에서도 다른 데 보다가 강남구를 보래. 강남구. 아니 우리 구도 중구도 지금 저 조사 들어갔거든요. 우리는 한 표가 얻은 데가 명동. 여기 그 다음에 그 밑에 4표가 소공동. 와. 여기가 류학기 장로가 자유마을 대표로 있는데요. 이야. 소공동이. 그 다음에 중구 장충동이 8표밖에 안 나왔더라고. 여기 사람이 굉장히 많이 살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금 조사 지금 시켜놓고 있습니다. 아니 저기 서초구인가 뭐 어디 한 발이요 저기. 서초구, 강남구. 서초구 방배 이동 아니 이 투표소. 아니 이게 빵표라는 게 말이 되냐? 자 여기 넘겨서 한번 투표소 좀 봅시다. 이 제 서초동 저 이 투표소 서울 서초구는 한 표 나온 데는 반포 본동 투표소입니다. 반포 본동 투표소. 저 장로님이 안 찍었잖아요 그러면. 예? 잠깐만요. 저는 잠원동이고요. 저 반포 프라자 상가 302호 현대건설 DH 강남 사업 추진단 건물입니다. 그리고 밑에
저 9표 나온데 4곳인데 네, 서초구 방배 이동 제2투표소는 서울 이수초등학교 1층 다목적실이 투표소였습니다. 요거는 내가 10표, 서울은 10표 이하를 내가 적어놨어요. 서울은 10표 이하를 내가 적어놨는데, 그래도 돼. 그렇게 예. 해도 돼.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에 보면 그 건물명 투표한 곳 있잖아요. 투표한 곳, 그걸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한 사람들을 저걸 찾아서 딱 보면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거든요. 오케이. 예. 자, 이동호 교수님. 예. 북한이 이 대한민국 선거에 개입을 해요, 안 해요? 옛날에 연세대학 다닐 때부터 북한이 대한민국의 노동신문에 보면 뭐 개입하는 걸로 우선 공식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게 북한 조직원들한테 간첩들한테 지령을 주죠. 이번 선거 지령을 메시지 어떻게 하라. 그러니까 그 윤석열에 대한 공격을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얘들이 선전선동부에 네. 이것만 연구하는 애들이 한 2,000명 이상 있거든요. 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세상에. 저희가 이제 전대협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의회 쿠데타라는 용어도 북한이 만든 용어입니다. 아. 우리가 없는 용어예요. 의회 쿠데타. 예. 아. 그래서 그때 노무현 탄핵했을 때 북한이 한민전 방송이 이건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라고 하고 바로 30분 있다가 국회의사당에서 의회 쿠데타라는 용어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런 식으로 우선 가장 중요한 건 개념을 정해줍니다. 그리고 선전선동 구호를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번에 같은 경우는 뭐 사실은 임종석 같은 경우가 아시지만 가장 임종석이 만약에 탈당하고 나왔더라면 이번 선거가 저들한테 쉽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찍은 사람하고 조국 찍은 사람이 반반 아니잖아요. 비례대표를 보면. 그 이야기는 내부에서 상당히 심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조국으로 상징되는 건 결국 임종석을 쳐내려고 했는데 그 쳐낸 사람이 탈당 안 하고 남아있음으로 해서 실제로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그 이재명 표가 분열되는 걸 막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김부겸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김부겸 그 다음에 누굽니까 누굽니까 지난번 여기 강북에서 떨어진 애 박상 누굽니까 그 친구랑 그다음에 임종석이 왔다 가면 분위기가 틀어졌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선거 개입 이제 왜냐면 결정적으로 분당될 시기에 북한이 결정적으로 개입했을 거다. 그런 식으로 선거 개입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말단 이번에 개딸들 같은 경우가 과거의 운동권들이거든요. 개딸의 실체가. 그렇지. 다 50대들입니다, 지금. 이제 젊은 애들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자들이 중심으로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한 청년이나 거기서 운동권 했던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조직적으로 뭉쳐 있어서 이 친구들이 이번에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이재명이가 누구를 지원하면 거기 밀어라 라고 하는 거고 이재명 결정적 배후에 누가 있겠습니까? 경기 동부연합은 북한에 지령받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있고 그다음에 경기 동부연합에는 제가 알기에는 돈도 있고 그다음에 선거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지령과 북한의 그러니까 외부적 도움과 간첩들. 예, 간첩들. 그다음에 충북 동지회 같은 경우 보면은 이재명한테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이 후보가 되도록 지원해 달라고 본부에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 지령들 북한에 보낸 지령 건의서 가운데 그 본부에서 다시 말하면 북한에서 이재명이 후보가 되도록 지원해 달라.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운동권에 통일해서 이재명 밀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이재명이가 당선된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북한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 한국 선거를 왜냐면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에 지난번에 뭐 문재인 있을 때 같은 경우는 아주 뭐 봄날이었는데 돈도 들어오고 그러나 윤석열 들어오면서 다 막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북한은 절대로 한국 선거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자, 황교안 장군님. 네. 사람들이 투표하라고 할 때는 주로 가족끼리 같이 가고 뭐 이렇게 안 합니까 원래가? 통상 같이 가죠. 통상. 나이 든 사람일수록 같이 갑니다. 근데 여기에 빵표가 나오고 한 표 나왔다. 한 표 나온 지역에 그 사람들은 다 호레비오 과부들인가? 가족들 근데 이번에도 만나보니까요. 저 진짜 사람들 많이 만나봤는데 안 믿는 사람들 학자들이 8번 찍은 사람 그렇게 많아. 그래, 그전에는 맞아. 말을 할 때 맞아. 8번 찍었습니다 하는 사람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아니었던 사람들이 찍었다는 게
아니 그 전에 그냥 뭐 우리 주변에서 찍었다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 그 8번 찍었다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많아. 아니 저 강남구에서 예. 이봉규 TV 있잖아요. 네네. 투표를 하러 갔는데 줄을 쫙 서 있는 사람들이 네. 다 뭐라 그러냐면 다 이렇게 하다는 거야. 손가락으로 8번. 이 사람들이 절반이더라는 거예요. 절반. 그러니까. 예. 그 정말 그 저는 우리 뭐 이번에 얼마나 찍었는데 얼마나 우리가 도둑을 맞았느냐. 뭐 이미 이제 지나갔는데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화가 나는 것은 뭐냐면은 21대 총선 때부터 네. 대선 때부터 네. 쭉 보면은 그 조금이라도 뭐 의혹을 가지고 하면은 선관위가 그 의혹을 풀어줘야 됩니다. 해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다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자 이런 의혹이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우리를 믿으십시오 하든지 이런 게 공개적으로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그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는 그 신문 방송에 그 저 우리 국정원인가 네. 거기서 해봤더니 그러니까 7번 했는데 예. 6번 뚫렸어. 그러면은 그 이후에 선관위에서 아 그것은 이렇게 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보완을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안심하시라든지 왜 이런 걸 안 하는지를 참 모르겠습니다. 그 이건 세계적으로 정답이 나와 있어요. 뭐냐면 수계 유럽에까지도 불란서라든지 독일까지도 대만식으로 하는 게 정답이다. 네, 컴퓨터는 조작 네. 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 제가 요 이야기는 좀 말씀드려야겠는데요. 컴퓨터는 얼마든지 조작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해킹 가능하고 그리고 사실은 해킹 그룹들의 실력에 의하면은 얼마든지 컴퓨터는 해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해킹들을 오히려 이제 그 국정원 같은 데는 해킹 애들을 데려다가 해킹 시도를 해서 이제 계속 방어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시스템을 좀 아셔야 될 게 우리는 지금 그 이게 뭡니까 그 컴퓨터로 하는 게 아니고요. 투표 용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만약에 조작을 하면 컴퓨터 해킹뿐만 아니라 그 투표 용지를 바꿔치기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목사님 네. 잠깐만 요 이야기는 팩트니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네, 네, 네. 그다음에 그 컴퓨터에 올라가는 거는 집계표라 해가지고 각 투표함 그 개표 집계표가 있습니다. 집계표는 손으로 씁니다. 손으로 쓴 걸 가지고 제가 그 사진도 있는데 그 손으로 쓴 걸 가지고 합계해서 그 다음에 그 컴퓨터에 올라갑니다. 컴퓨터 올라가는 그리고 지금 그 특히 대통령 선거 말고요. 지방 선거는 당선증을 누가 주냐면 중앙선거위원장 컴퓨터로 주는 게 아니고 지역에 예를 들면 제가 서대문 의뢰 출마했으면 서대문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 집계표를 갖고 이 개표 집계표를 그거를 손으로 넣으면 이런 건데 제가 지금 여기 아직 안 올렸는데 개표 집계표가 이게 여러 장이 있거든요. 그거를 수작업을 해서 계산을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저 또 일부 주장이고 그 장이 아니, 그럼에도 집계표가 있는 건 그건 그대로 성적값이 딱 결정이 아니, 돼버리면요. 그것도 하나의 주장으로 인정을 하고 그러나 나는 100% 이게 조작한다는 것을 내가 선거 5번 한 결과 보세요. 지난 4.15 총선 있죠. 4년 전에 총선인데 그때도 조작을 했다라고 우리는 확신을 하고 이 투표함을 보존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거는 6개월 안에 재판하도록 돼 있거든요. 법적으로. 네, 그렇죠. 그런데요. 이번 총선하기 한 달 전에 그렇죠. 4년 지나고 4년 지나고 끝까지 그 저 재판 안 하다가 그럼. 한 달 전에 대법원에서 기각으로 그것도 아니 그 저 투표함 우리가 보존 신청해 놓은 거 있죠. 네. 그 돈 내야 돼요. 보존 신청하는 것도 돈을 내야 되는데 세상에 한 달 전에 대법원에서 기각을 했어. 기각을 하니까 우리 변호사들이 이명규하고 성격이 대단하거든. 네. 그 대선배 아닙니까? 대법원 그 판사들이 주로 선관위 그대로 오거든요. 그대로 오는데 세상에 우리 변호사들이 욕을 하면서 야 이 개새끼들아 빨리 내려와 해가지고 막 끌려나오고 했다고. 그러면 선거 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자기들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대만식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번 투표함도 그렇지. 이 카바가 완전히 안 됐잖아요. 그거 해보니까 이렇게 찔리니까 이게 열려버리잖아. 아니 그러니까 아니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그렇지. 예. 국민들 앞에 그렇지. 절대 부정이 없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예. 대만식 도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몇 군데만 딱 열어보면 끝나거든요. 어. 이거? 근데 지금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음. 바로 그 자리에서 이거 이의 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딱 이걸 개폐해 보면 숫자가 틀린 게 나옵니다. 이게 왜냐하면 조작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나고 나면 채워 넣는 거예요. 요번에는 3표 나오기 1표. 이게요 워낙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식별이 안 돼요. 자 위에 그 다시 전체 도표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 전체 우리 그 저 0표하고 1표하고 2표 3표 전체 그림 있죠. 그렇지 그 위로 띄워주세요. 위로 띄워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네. 이거 투표 보존 신청했어요. 예. 지금 우리 변호인단이 예. 투표했으면 6개월 안에 재판해야 될 거 아니야. 해야지. 반드시. 만약에 이번에 6개월 안에 이거 투표 재점검 안 하면 이거는 할 수 없어요. 이건 혁명으로 맞짱 뜨는 길밖에 없어. 아니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아니 그럼 이게 없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6개월 안에 투표를 재검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지금 여기 460개 정도. 아 그럼요. 그리고 460개를 재검표 해봐. 아니 봐라. 우리를 망신시키기 위해서라도 근데 왜 이 저 재판을 안 하냐면 6개월 안에 안 하고 다 끝난 뒤에 4년 지난 뒤에 그때 가서 그냥 이거는 해볼 필요도 없어. 기각을 해버리고 말이야. 이거는 사기야 사기. 그러니까 우편물로 뭐 왔어 어디서 왔어 그래가지고 딱 해놓는데 거기서 숫자를 확 불려서 넣어버리면 어떻게 그걸 하겠냐고. 아니 그리고 다른 건 다 내가 또 이해하는데 강남구에서 빵표가 뭡니까 이게. 그게 말도 안 되고. 강남구에서 우리 여기 저 강남구에 우리 강원 팬들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아.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3표 이하가 446군데라는 게 이해가 돼. 446개. 그래서 좋아요. 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데 6개월 안에 재검표 해야 돼.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 아니 국민들의 요구인데 왜 안 하냐 말이야. 법적으로 해야지. 그 다음에 우리는 이걸 전수조사하려고 그래요. 여기다가 전국에 14,000개거든 투표소가. 네. 14,000개 별로 선거 감시단을 우리가 조직하려고 그래요. 14,000명을. 그것도 해야 되고 네. 내년부터 다음 선거부터는 사전 투표제를 없애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 선거는 당연히 없어야 되고 당장 지금 현재 여기 있는 460개 있죠. 네네. 요거는 우리가 전수조사 하려고 합니다. 맞아요. 요 투표소별로 종이 하나 딱 붙여놓고 여기에서 자유통일당을 찍은 사람들은 와서 스티커를 붙여라. 네. 하면 딱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3표 지역인데 3표, 여기 3표째까지 나와 있거든. 4표가 나왔다. 4표가 스티커를 붙였다. 그건 부정 아닙니까? 빵표인데 예를 들어서 1표 나왔다. 그것도 부정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전수조사할 우리는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도 오래 안 걸려요. 이것 때문에 오늘 대전에서 회의도 하고 있어요. 가장 좋은 거 목사님 스티커 말고요. 자기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쓰라 하면 쓰는 됩니다. 게 제일 좋아요. 그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스티커는 누가 쓴지 모르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저기에 예를 들면 저 지역에 자기 이름과 전화번호를 쓰면 그건 확실한 겁니다. 아이고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그렇지. 개인정보 사용 승낙까지 받으면 돼요. 이거는 우리가 일주일 하려고 그랬는데 일주일. 예. 바쁜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 일반 선거도요 저기 사전 투표 이틀 하고 또 본투표 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일주일 동안 정해가지고 바쁘시지만은 여기 문제 제기된 460개의 투표소에서 투표한 사람들은 자유통일당을 찍은 사람들은 와서 핸드폰 번호하고 이름을 꼭 기록을 해주는 저 목사님 그때 말이야 한 50명 뽑아가지고 그때 사인하고 이름 온 사람한테 그 제비 뽑아서 뭐 선물 준다 하고 하지. 그러지 말고 차라리 그냥 참석하는 사람한테는 선물 한 개씩 다 주지 뭐. 그건 너무 많고. 저 커피 상품권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맞아. 왜냐하면 그래서
저 415개 지역에 대해서 아 이거 돈 얼마 안 들어. 예, 투표한 사람들 몇 명 안 될 테니까 그렇지. 투표한 사람들은 자기 이름과 전화번호 적고 그다음에 자기 그 사용 그 승낙서 하게 하고 그렇게 좋네. 하고 그 사람들한테 예를 들면 그 뭐 스타벅스나 커피 상품권을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야 나는요, 아예 해소해야죠. 나는 그러면. 창조 이후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동호 교수가 이렇게 협조하는 걸 처음 봤어. 아니요, 저는 부정선거에 협조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의혹을 밝히지 않는데 협조하는 겁니다. 그렇지. 예, 예. 밝히는 거야. 이렇게 옛날에는요, 부정선거 하면요, 밥 먹다도 나가버렸어. 부정선거 없는데 왜 떠드냐고 이제. 나하고 소리치고 싸우고 나가. 저도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내가 계좌리 있어야 되느냐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밝혀내야 돼. 밝혀내야 되고, 아까 북한이 개입했다는 거는. 아니, 목사님 그거랑 북한이 개입이랑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건 뭐냐면 이게 자꾸 지금 저는 그래도 제가 선거를 했었고요. 이번에 언론 본의를 보면 그뭐 윤상 누구면 한동훈이가 가장 스트레스 받았던 부분이 여의도 연구원에 있었거든요. 여의도 연구원에 매일 전수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여론조사 기계가 있거든요. 그 기계가 월 5천만 원씩 나갑니다. 근데 그 기계를 매일 돌리면 돈이 더 나가죠. 그래서 뭘 하냐면은 여론조사를 매일 합니다. 해, 알아. 근데 그 조사에 보면은 85석 나온다고 경고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날로그식으로만 하니까 그래. 아니,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지금 그러면은 아니 85석 나왔다고 했을 때가 있어가지고 한동훈이가 그날 밥 먹으면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도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여의도 연구원에 제가 심은 애가 그 여의도 연구원에 지금 책임자로 있어요. 그래서 이종인 박사라고 그 친구가 선거 관련해 했는데 나보고 한 얘기가 이번에 자기들 조사대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겼는데 뒤집으려면은 우리 여론조사는 달라야죠. 아니 근데 다른 당은 관심 없고 다른 당은 조작도 잘 안 해요. 다른 당이 뭐 조작하더만. 그러면 요거 그거 맞았는데 자유통일당 통계는 왜 안 맞아? 아니 그러니까 우선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왜냐하면 쟤들이 지금 만약에 그 개헌저의선 무너진다 하면 이건 어마어마하게 큰 거고 우리 지지자들도 넘어갈 거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전부터 이번 선거 들어가기 전 기획 단계부터 저거 지금 선봉부대 필요하고 우리는 투쟁하는 정당 필요하다 계속 했던 이유는 맨 마지막에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선거 슬로건을 만들면서 가장 걱정했던 부분들이 사실상 그거였고 그래서 저는 저기 전마들이 걸레 같은 거라는 게 아니 주사파랑 싸워서 표를 얻을 생각 안 하고 맨 마지막에 저거 잘못해가지고 우리 국민들 다 실망시켜놓고 다 떠나버려놓고 나중에 우리 보수 우파들한테 이게 거지짓 하는 겁니다 이게. 그거는 이제 마지막 주제로 또 한동훈을 한번 다루기를 하는데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65만 가까이를 얻었지 않습니까? 65만을 14,000개 지역으로 평균 나눠보세요. 나누면요, 그걸 나눠봤다 해도 한 선거구에서 다 3표 이상은 나와요. 사실은 3표 이상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도 저렇게 생각해도 이거는 그러니까 목사님 65만을 지금 14,000이거든요. 그러면은 한 선거구당 3표면은 3, 4, 12, 4만 2천이고요. 5표, 4표면 그러니까 4, 4, 16 5만 6천, 56만이다는 거, 아니, 그러니까 5만 6천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40표 이상, 5표 이상. 50표면 56만인 거예요. 50표까지 나와? 50표면 70만. 아이고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빵이 나온다는 게 나는 이게 이해가. 그 진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조직력도 차이가 있고. 아니야. 있습니다, 목사님. 아니, 조직력이 무슨 차이가 있어. 우리가 댓글이 3,518개 자유마을 대표들이 딱 박혀가지고 이것도 그냥 임명만 해놓은 게 아니라 우리는 비발디 파크로부터. 목사님, 제가 서대문 을에서 직접 그 자유마을 대표들과 직접 활동을 했었습니다. 알아. 그리고 선거운동을요. 그거 다 알아. 3개월 이상 했는데 그분들 제가 알기에는 물론 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고 근데 실제로 오프라인에 모여서 하는 사람들은 우리 서대문 갑을 합쳐서 40명쯤 됐습니다. 40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 아니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보통이 아니지. 40명에서 4명도 없어. 그러니까 다른 굉장히 데는.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지금 그러니까 서대문 가불이라는 게 그러니까
15개 동을 다 합친 게 40명이란 얘기예요. 아니 나는 그때 아니 다 합친 게 그렇다도 우리 결과가 64만 표 나왔잖아. 그렇죠. 이해찬이가 200석을 주장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180 플러스 알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이가 뭐 120석만 넘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엄살 떨었는데 쟤들이 주장한 대로 장일 목사님, 그런데 그 수치가 여의도 연구원에서 같은 수치가 나왔다는 걸 장일 목사님 아셔야 돼요. 아니 그 조용해. 그거는 그 의견으로 자꾸 이해찬 얘기만 하는데. 아니 그 소리 막 내가 그건 인정해 준다 그랬잖아. 여기도 연구소 그건 인정하는 것이고 그러나 실제 상황은 64만이 나왔단 말이야. 우리가 여의도가 질 나왔는데 이걸 14,000구로 나눠버리면 평균이 0표가 나온 게 저렇게 저 100개 지역이 나올 수 있냐 이 말이야. 이거는 아무리 수학적으로 계산해도 불가능한 거예요. 64만이 나왔는데 14,000개 지역으로 평균 나누면 아까 얼마나 그랬어? 방송직 계산해봐. 한 40석 조금 넘게 나오는 거. 40개 되는데 어떻게 빵표가 나오냐 말이야. 빵표가 빵표 나오는 것도 이게 거의 뭐 100개 지역이 빵표가 어떻게 확률적으로 이거는 빵이요. 이거 있을 수 없어. 이거 공병호 저 박사식으로 계산이 아니에요. 이거는 실존이 있단 말이야. 실존이. 그래서 그거는 그때고 치고 그래서 문제는 나는 왜 이게 의심하냐 하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북한이 난 참 북한이 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은 저 국민의힘 정당 200석 들어가는 것보다가 우리 자유통일당 1석 들어가는 걸 더 무서워해요. 북한은 더 무서워한다니까. 맞죠, 북한은. 맞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당에 대해서는 뭐 조작했든 말든 난 관심 없고 또 뭐 해도 괜찮고 했는데 자유통일당은 이건 100% 북한이 개입했어. 이건 100% 북한이 개입했고 안 그러면 이런 수가 나올 수가 없다고. 자,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의심을 받고 이렇게 이게 벌써 선거 4번 내지 5번째 의심을 받았잖아요. 받으면 국민의힘 정당 한동훈이가 대만식으로 가자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왜 주장을 안 하냐 말이야. 매 선거할 때마다 이런 시끄러운 소리가 나오고 뭐 조작했다 뭐했다. 그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받아들여야지. 양당이 다. 왜 안 받았냐. 그래서 첫째 이동훈 교수 얘기해봐. 한동훈이가 왜 주장을 안 할까? 대만식으로 하자는 주장을 왜 한마디도 안 할까? 근데 저는 뭐 지금 주장해도 이재명이 그렇게 안 할 거고 우선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몇 명 안 됩니다. 그래서 선거 주무부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지방 공무원하고 경찰이 동원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국에 14,000개 투표소를요, 선관위원 14,000명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이 지금 그 행정주무부처 이상민이가 무슨 소용이 있어? 다 깡통인데 눈 감고 있는 다 헛개비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그 동사무소 이런 데서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선거 말고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북한이 해킹 기술이 세계 2위잖아요. 2위란 말이야. 2위인데 미국의 10분의 1이야. 대단한 거지. 미국은 이번에 10배라고. 국방부 자료 다 빼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근데 일단은 이 해킹을 완성을 한 뒤에 제일 먼저 시험한 것이 어디였냐? 농협을 틀었어요.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농협이 하루 동안 전산마비된 거 있었죠. 이걸 수사를 해봤더니 북한이 한 걸로 잡혔어요. 북한이. 그 다음에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실패했어. 해킹을 시도 또 했어요. 해고 되니까 어디를 했냐? 미국의 국방부를 한 거야. 간이 부었어, 이 새끼들이. 이래가지고 미국의 국방부를 틀었는데 미국은 방어를 했지. 미국을 방어를 하니까 미국이 역습을 했어. 북한에 있는 해킹 전산망 있잖아. 이 마비시키기 위하여 해킹을 했더니 북한이 4일 동안에 전산망이 마비가 됐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보복을 했으니까. 마비된 사이에, 자, 여기서 봐요. 그 4일 동안에는 남한을 비방하는 내용이 한 건도 안 일어난 거야. 이건 김승규 장로님 국정원장이 나한테 알려 준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4일 동안 북한의 전산망을 마비를 시켜놨더니 그 사이에는
한국을 공격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나는 이걸 밝혀야 되고 밝히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어떻게 대한민국의 선거를 북한의 해킹 부대가 이것을 좌우를 하느냐 이건 용서할 수 없고 안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양당이 결의해 다음 선거할 때는 이번에 지방자치 선거할 때는 대만식으로 한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재명이 왜 안 해? 에? 국민의힘 정당도 왜 안 하냐 말이야. 또 이런 시끄러운 소리를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2년 후에 있는 지방자치 선거는 대만식으로 발을 정자로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이번에 사전 선거도요. 5, 60대가 20, 30대보다 훨씬 많았어요. 사전 선거도. 그런데 어떻게 10% 차이가 나냐고. 본 투표에. 이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저희들 네 사람이 이야기하는 또 생각이 전체 국민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공병어를 포함해서 부정선거가 있다 하면서 그런 통계학적으로 이런 거 내는 분들하고 뭐 일리가 있지만은 확실한 증거를 내놔라. 네. 이런 거하고 다 비슷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뭐 대만보다는 인구가 많은데 투표 인구 이번에 보니까 얼마였습니까? 2,900만. 그렇죠? 2,900만 좀 넘습니다. 2,900만인데 우리 국민들한테 이번에 적네. 67% 했습니다. 67% 제가 정도 65% 예상했는데 좀 2% 높았어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정부든 여든 야든 이러고도 여론조사를 하든지 뭐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어쨌든 뭐 여야 좌우를 막론하고 의혹이 있으니까 앞으로 사전투표를 안 하고 그다음에 좀 늦게 발표가 되더라도 고생을 하더라도 대만식이 한마디로 말하면 대만식.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를 한번 국민 투표를 하면은 가면 되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하면 되지. 예, 여론조사.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아마 여론조사 한 70, 80%는 기본적으로 대만식으로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저도 동의하는 거는 사전 투표가 왜 틀린 거냐면 투표하는 시점에 국민들이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투표에 임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만약에 사전투표 우리 4, 5일 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간 하고 있고요. 그리고 5일 후에 본투표를 하는데 만약에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의혹이 맨 마지막 이틀, 2, 3일 남겨도 터졌다. 맞아. 그러면 사전투표한 사람은 그 정보를 모르고 투표에 참여하는 맞아, 겁니다. 맞아. 그래서 사실은 아니 5일 전에는 드러날 거 다 드러. 아니 맨 마지막에 그 폭로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대선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적어도 최종적 정보가 투표에 참여한 사람 동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 투표율을 높이려는 꼼수 가지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원래 그래서 사전 투표 시작하는 게 출장을 가거나 그 당일에 할 수 없는 사람들 소수의 사람만 위해서 만들었던 건데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예를 들면 군대가 있거나 네. 아니면 지금 외국가 있거나 그래서 당일 투표가 불가능한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원리로 돌아와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당연히 지금 그 개표 주장 이거 없애려면 수개표 해야 돼요. 해야지. 근데 지금 이게 시간 땡기려고 왜냐면 공무원들이 아시다시피 밤새도록 공무원이 개표 작업에 종사해 전부 공무원이거든요. 근데 공무원들이 개표 작업하려면 그 보통 과거에 손으로 할 때는 다음 날 새벽 한 5시 6시 돼도 이거 안 끝납니다. 아니, 왜냐면 손으로 다 하니까. 아니, 근데 공무원도 참아주겠다는데. 아니 네. 공무원도 공짜로 하는 게 아니잖아. 13만 원. 예, 그 수당 받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근데 뭘 13만 원 그래. 받고 밤새도록 할 사람은 아니 없죠. 하기 싫은 사람 안 하면 그만이지. 그래서 이번에 저는 감시위원들도 옛날에는요 제비 뽑았을 교사들이 때 했다고 교사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사전투표 폐지 정답이고 그 다음에 그 수개표도 해야 된다. 그거랑 저는 그 의견을 100% 동의합니다. 근데 그거랑 지금 현재 예를 들면 그 컴퓨터 조작했다는 건 좀 다른 문제라서 아니, 그거는 저 본인의 견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것도 하나의 주장이니까 그냥 주장하라고 하고 그걸 가지고 자꾸 강요하지 마로.
없었다고. 지난번에 나는 나의 주장을 하는 거야. 100% 조작했어 이거는. 컴퓨터 그러니까 조작을 전문가들이 다 했다고 자, 우기는데 본인만 아니라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자 그래서 그건 주장을 하고 그건 네. 그대로 주장하고 우리는 우리 주장을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면은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낼 텐데 지금 여기에도 계속 뭐 공병호 박사하고 상의하세요 또 이런 말. 공병호 박사는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면 체포당하기 때문에 네.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또 여기에 저 윤석열 대통령한테 빨리 저 명령하세요. 빨리 이거 하라고. 근데 이 선거에 관한 모든 대답은 제가 이걸로 한마디 질 테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마요 앞으로. 왜?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이 질문은 나는 이미 벌써 다 알고 있는 거야. 아 그래도 그냥 뭐, 넘어가면. 아니. 왜냐하면 계속 이거 어지럽게 해, 계속. 계속 어지럽게 하니까 내가 정답할 테니까 이 해결책은요, 1000만 조직밖에 없어요. 목사님. 근데 1000만 조직에 대해서는 한 명도 안 하면서 괜히 들어와가지고 자기 의견만 맞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래서 해결이 안 된다니까. 1000만 조직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번 주 토요일 날 64만 표 찍은 사람들은 이번 토요일 날 강화문으로 다 나오시라니까요. 이건 국민 저항권으로 밀고 가야지 해답이 없는 걸 문제 제기만 계속하면 뭐하냐 말이야. 문제 제기하지 말고 강화문으로 나와요. 64만 명이 다 나오시고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강화문으로 다 나오시라고. 나와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어요. 국민 저항권을. 그 하나님이 주신 헌법이 준 국민 저항권이 권리가 있는데 계속 여러분들 여기 문제 제기한다고 해결될 줄 알아요?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한두 명이 문제 제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니까 이거는 우리가 국민 저항권으로 밀고 나가야 되니까 이번에 토요일 날 강화문 광장으로 1시까지 다 나와야 돼. 안 나오는 사람들은요, 부정투표에 대해서 말할 자격도 없어. 지금 왜 우리가 국민 저항권 나가야 되는지 잠깐 얘기를 제가 하자면 그렇지. 이런 겁니다. 첫째는 댓글 조작은 이렇게 하고 있다. 한 분만 더 띄워주세요. 댓글 조작은 이렇게 하고 있다. 예, 제가 아까 마지막에 보내준 거 있죠? 그거 한번 좀 보내주시고. 거기 보면 여론 조작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이 신문사별로 돌아다니면서 이게 한 사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장난합니다. 자, 쭉 넘겨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게 한 아이디어예요. 근데 신문사를 다 찾아오면서 저렇게 여론 조작을 계속 합니다. 또 넘겨주세요. 자, 이게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또 넘겨보세요. 그거 다야? 이거 하나가 안 들어갔네. 이렇게 넘겨보세요. 아니, 이렇게. 이것도 저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 경인선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사람이 받아가지고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쟤들이 180 치밀하게 조직됐다는 게 지금 벌써 입법 폭주잖아요. 입법 폭주 좀 띄워주세요. 우리가 왜 지금 국민 저항권이 필요할 때냐 하는 것을 보면 민주당 단독 입법 폭주가 드디어 시작됐어요. 자, 넘겨서 보시면 자, 얘들이 지금 뭘 하고 있죠?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가격 안정법 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농업회의 법안,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법. 얘들은 또 이제 죽음팔이 해가지고 보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민주유공자법도 이미 그 본회의 넘어갔어요. 넘어갔죠. 네. 그다음에 그 뭡니까 그 가맹사업법 그 법안도 넘어갔고요. 예. 지금 뭐 193명이니까 뭐든지 다 하겠죠. 다 하지 뭐 이제.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게 어마어마해요. 제 전지전능한 힘을 넘겨서 보세요. 넘겨서. 넘겨주세요. 자, 여기 보면 민주당의 두 법안은 이미 두 법안, 양곡관리법 저거 하는 거는 저거는 결국에는 쌀을 다 우리가 사주자는 건데 쌀을 다 사주게 되면 쌀농사를 막 짓게 되면 사람들이 다 사야 되니까 쌀이 지금도 남아돌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 저 법 때문에 농민들의 쌀값이 완전 사료값보다도 못한 쌀로 떨어져 버린다는 거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저거 하죠? 저거 돈이 1조 5천억, 1조 1,900억 이게 막 들어가는 거예요. 얘들은 무조건 법 만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넘겨보세요. 자, 여기 보면 노란봉투법 아시죠? 노란봉투법은 뭡니까? 회사나 직장에서
항의해서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면 그거에 대한 보상금을 그전엔 요청했었는데 지금은 그걸 못하게 그러니까 만들. 불법 파업의 경우에도 예. 그러니까 합법 파업 말고 합법 파업은 지금 할 수 있는데 예. 불법 파업의 경우에도 회사에서 임금을 줘야지. 예, 배상 요청을 못 하도록 해요. 배상 피해 보장- 배상 요청을 못 하도록 해요. 더 놀라운 건 저렇게 데모하잖아요. 그래서 해고를 시키잖아. 그러면은 실직 월급이 나와 184만 원 정도. 데모하고도 월급 타네. 월급이 해고당하면. 해고당하면. 그러면 해고한다고 그냥 자기가 물러나면 실직 수당이 안 나오니까 깽판을 부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나라를 완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의료 제국간 갈등을 저 간호법, 그다음에 방송 3법에서 공영방송을 자기들 편을 만드는데 거기에 사람들을 다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공영방송은 예. 이사에 시민사회 추천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예. 만들어서 그게 완전- 자기들 가지고 예를 들면 자기들 현재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MBC나 KBS. 언론 장악하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넘겨서 한번 보시면 지금 보시면 하나 더.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주겠다는 민생 저거 13조를 주게 되면 이제 인플레이션 되죠. 국가 물가 막 오르고 하죠. 지금 저 민주당에서 하는 거 보면 제가 보기엔 이래요. 대의민주주의가 끝났어요. 저희들이 제기할 때는 우리가 좀 국회에 가자. 지금 국회는 저거 폭파시켜야 돼. 저런 식으로 간다면. 뭐 하는데 국회의원이 필요하냐는 거죠. 국민들의 소수라도 우리 주장하는 걸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서 지금 포퓰리즘 법안만 추진하고 있고 나라를 망쳐드는 거예요. 완전 공산화법하고 뭐가 달라요? 이런 문제들이 지금 오게 되고 다음에 넘겨보십시오. 얘들이 뭐라고 했어요? 대통령의 거부 행사를 제한하는 개헌이 필요하다.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 상권 분리 깨뜨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자 이러한 모습으로 나오면 이제는 어떻게 가겠어요? 지금 대의 민주주의를 인정하지 않고 전체주의 직접 민주주의로 가겠다고 한다면 광화문에서 이제 나서는 방법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혁명으로 나가야 돼. 예,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국회가 아니에요. 아니야. 입법부 헌법 사법- 자체가 무너졌어요. 예, 헌법 지금 자체가. 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런 걸 모르냐 이거야.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거부권 행사를 제한한 것은 지금 3권을 분립시켜 놨거든요. 예, 그러니까 행정부의 대통령과 그다음에 입법권을 가진 그리고 예산권을 가진 승인권을 가진 국회가 서로 견제하도록 만들어 놔서 대통령의 거부권은 대통령이 이제 된 당과 그러니까 국회의 다수당이 서로 다를 경우 대통령의 정책에 맞지 않는 것들을 입법했을 경우 대통령이 최소한도로 상호 견제를 위해서 거부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맞죠. 그래서 거부권은 대통령의 정당한 권리인데요. 네. 지금 저거를 행사를 제한하는 거라면은 그러면 국회 독재하겠다는 거거든요. 맞죠. 이제 자, 그래서 완전히, 이제 그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미국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이 상원의원에서 톡톡인가 뭔가 있죠. 아니 중국이 만든 통신회사 틱톡 예. 틱톡 금지법을 어제 결의를 했어요. 예. 상원회에서. 왜? 먼저 트럼프하고 그 선거 때 중국의 해킹이 개입했다고 해서 트럼프가 국회를 막 점령하고 난리를 피웠잖아요. 난리 피웠는데 이게 전부 중국이 한국한테도 미국이 한국한테도 이 검열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저 중국에서 올려보세요. 그렇죠. 예. 이거 이제 미국한테로 넘기라 이거야. 예. 이 회사를. 예. 왜냐하면 믿을 수 없다 이거야. 예. 여기에 이 회사 안에 칩 있잖아요. 칩. 네, 네. 바이러스를 심어가지고 예. 그 중국에서 미국에서 집에서 대화하는 가정 대화 이것도 어느 집에서 뭔 대화를 하겠다 하는 것이 이게 다 정보가 넘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발전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 상태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미국이 이거 상원의회에서 이걸 저 매각법을 틱톡 매각법을 결의할 때는 이거는 얼만큼 심각하다는 걸 이미 아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톡 털린다는 거야. 미국의 정보가 선거뿐이 아니고 원천 기술은 최고급 기술은 다 미국이 개발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개발하는데 옛날에는 이게 이제 어디를 거쳤냐. 제일 먼저 일본이 훔쳐와요. 일본이 훔쳐오는 데는 보통 한 15년 걸려. 미국의 원천 기술을. 그 다음에 일본에서 한국이 또 훔쳐와. 네. 훔쳐오는 건 5년 걸려요. 5년 걸리는데
한국의 기술을 중국으로 가는 데는 뭐냐? 3달, 3달. 근데 이제는 중국이 그것도 안 하고 바로 미국 걸 바로 털어버린다는 거예요. 바로 터는 것 중에서 뭐냐? 그 먼저 번에 미국의 그 대통령 선거에서 큰 파장이 일어난 있잖아. 예. 중국계 미인계를 쓴 거 그거 다 신문에 난 거 아니에요? 텍사스 쪽에. 그러니까는 미국이 이만큼 중국의 정보에 대해서 노출된 것을 이걸 알고 이걸 그 안 팔면 서비스 금지. 그러니까 미국한테는 넘기라 이거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틱톡 회사를 그래도 돈 주고 만들었으니까 강제로 압수하는 게 아니고 돈 주고 미국에서 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미국도 좀 이상해. 뭐냐면 이런 것들을 마비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왜 없을까? 미국이 틱톡 회사 그냥 저 시민단체를 이용해가지고 공격해가지고 그냥 다운시켜 버리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인권을 존중하네라고 그러겠죠. 자, 이만큼 미국도 심각했고, 그러면은 한국에는 어떻게 됐냐? 중국에 대하여 얼만큼 노출됐냐? 이 문재인 정부 때 사실은요, 다 넘어갔다고 봐야 돼요. 다 넘어갔다고 봐야 돼. 중국한테로 다, 모든 정보가 다 넘어갔다고 봐야 되고, 이만큼 이제 국가의 정보, 안보, 이런 태세가 위험한 상태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대만은 안 틀리잖아요. 왜? 대만도 중국 사람하고 같은 사람 아니야. 같은 민족이잖아. 그러니까 아예 미개한 방법을 한단 말이야. 그 사람들은. 아니까. 예. 같은 민족이니까 아니까. 내가 중국에 가서 잡혔거든. 잡혔단 말이야. 성교를 갔다가. 잡혔는데 세상에 지금 전화로도 안 하고 전화하고 핸드폰하고 그거는 그대로 하고 파출소에서 파출소로 이동할 때는요, 사람이 걸어서 접촉해가지고 써가지고 넘겨. 그러니까 옛날 미개한 방법을 그대로 쓰고 첨단 방법을 두 개를 같이 쓰는 거예요. 지금 중국은. 야, 이 정도로 됐는데 해결 방법입니다. 해결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고 이제는 문제 제기는 이제 다 나왔어요. 다 나왔고. 근데 내가 이 지금 우파 단체들한테 특별히 그 우리 광화문 세력한테 내가 이 잔소리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하는 모든 나한테 개인적으로 하루에 100통도 더 와요. 문자 메시지가 오는 것은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아는 걸 내가 모를 거 합니까? 다 알아요. 공병호 박사한테 공부 좀 하세요. 아이고 난 참 정말 다 알아요. 다 알아. 모든 걸 다 알고 문제는 대안 제시를 해야 돼. 대안 제시. 대안 제시는 하나밖에 없어요. 강원밖에 없어요. 국민 저항권으로 그것도 1000만 조직. 1000만 조직도 방대하니까 일단 오늘 내가 10만 명 동시 시청을 하자 그랬더니 아까 12,000 얼마 올라가다가 떨어졌거든. 이래 가지고는 부정선거고 개뿌리고 막을 수 없어. 1단계 10만 명이 동시 시청이 찍고 그 다음에 우리가 64만 표 얻었잖아요. 64만 플러스 또 교회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님들 권사님들 합하면 100만 동시 교육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100만. 그래서 10만 100만 그 다음에 1000만 조직 이렇게 가야 대한민국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이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아시고 자 이번 토요일 날 광화문 광장으로 1시까지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말로만 가지고 애국하면 안 돼. 예? 지금 보세요. 결과가 나왔잖아요. 우리가 광화문에서 4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행동 안 했으면 대한민국이 유지가 됐습니까? 불가능하죠. 윤석열 대통령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정권교체 될 수 있었나고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행동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생명이 5년 연기됐는데 이미 벌써 2년 지났어요. 남은 것은 3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에 윤석열이가 그 이재명을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나를 볼 때 나는 진다고 생각해.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지키지 않는 자는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위에 광고 띄워주시고 또 자유통일을 위한 1000만 조직 국민대회 이걸 우리는
토요일 날 계속 해야 되시고 황정선 장군님부터 이제 마지막 말씀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방송을 하면서 격정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것은 그만큼 지난 총선 결과가 우리 기대에 못 미치고 많은 분들이 좌절도 하고 실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좌절할 수 있습니다. 실망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그치면 안 됩니다. 이걸 바탕으로 더 힘차게 뛰고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다들 합쳐야 더 나은 결과를 또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 정말 행동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해야 합니다. 장인 목사님. 네. 그동안 우리 광화문 또 우리 전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 위로 올려주시고 광고. 함께 했는데 우리의 모든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담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제는 마음을 좀 더 크게 넓혀서 모든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조국 땅이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유통일당이 그동안에 싸우고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가 제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 자유통일당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하는, 그러면서 기독교의 정신으로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그 운동에 자유통일당은 박차를 가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국민의 모든 분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담아내지 못하고 함께 하기는 원하지만은 마음에 상한 것이 있다면 이 자리를 들어서 용서를 구합니다. 앞으로 주님의 뜻에 맞게끔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 목사님은 아직도 이제 너무 마음이 선해가지고 일반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나는요, 이번 선거로 대한민국은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보는 거야. 192석인데, 요거는 이동호한테 확인해 보면 알아요. 저기 들어봐. 내 말 들어봐. 저기 나한테 청문회 당하러 왔어. 그러니까 들어봐. 자꾸 이 말 시키지 마세요, 목사님. 들어봐. 이재명이가 예. 대한민국 국민의 말을 더 잘 들을까, 북한 말을 더 잘 들을까, 이재명이가. 내부적으로 시키는 게 자기를 오늘 있게 한 게 지금 북한입니다. 북한이지. 그렇죠. 성남에서부터 그 경기동부연합 이석기랑 연합에서 성남시장 됐고요. 성남시장 될 때도 후보 단일화해서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김미인가요? 걔가 양보해서 됐고요. 그 다음에 성남시장 3번 시켜주고 경기도지사만 대통령 후보 만들어주고 오늘날 지금 당대표로 선거 이기게 한 게 북한과 경기동부연합인데 누구보다도 그쪽 의견을 그쪽 말도. 예. 그 다음에 조국 있잖아요. 예. 조국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더 좋아할까, 북한을 더 좋아할까. 지난번 조국이 만들어낸 법안 있지 않습니까? 난 세상에 살다가 민정수석이라는 놈이 헌법 개정안을 설명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근데 그 개정안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분권형을 지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방자치, 그러니까 지방한간인데 그거는 북한을 염두에 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연립, 그러니까 민주연립이란다. 연방제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헌법 안에 굳이 집어넣는 건 내가 볼 땐 그거는 북한과 연방제를 염두에 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그 조국은 나오지 말아야 했어야 될 놈이거든요. 이번에 입시 비리에다가 온갖 사학 비리한 이게 천재인데 그거를 지금 국민이 찍어줬다는 거는 저는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교회가 무엇이 도덕이고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이다. 저는 그래서 다시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국민 여러분, 이제 방송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가 현재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성경에다 대입해 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성경에 이런 시대가 있었느냐 할 때에 나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상태를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라고 보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선지자로서 바른 말을 했거든요. 바벨론으로 잡혀간다. 잡혀가는데 이건 이미 하나님이 넘긴 거다. 저항하지 말아라.
갔다 오면 70년이면 하나님이 다시 죄값을 치르고 풀어준다. 그랬더니 에레미야를 감방에다 가둬버렸어요. 시대뜰에다 가둬버렸어. 참 선지자의 말을 가둬봤단 말이야. 지금 나는 대한민국에서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육신적인 감옥은 내가 3번 갔다 왔지만 육신적인 감옥이 아니라 우리 여기 너아라TV에서 방송하는 우리 목사님들 포함하여 다 지금요 왜 말을 안 듣냐. 자기들이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성경도 시사도 정치도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시대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에레미야의 말을 들을 것이냐, 하냐냐의 말을 들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거짓 선지자잖아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을 것이냐, 에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을 들을 것이냐. 장하길, 정광훈은 에레미야 선지자예요. 우리는 참 선지자. 그러면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왜 이런 상태가 됐는데도 왜 침묵하고 입을 닫고 있냐고요. 그러면 하나냐 편이에요, 에레미야 편입니까? 한국교회 목사님들 30만 목회자들이요 왜 강화문으로 안 나오냐고. 성경을 그렇게 성경을 말이야 설교도 하시면서 그러면 에레미야 시대 때로 딱 적용해보면 알잖아요. 하냐냐 거짓 선자의 편이냐 아니면 참 선자의 편이냐.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님들 함께 사는 권사님들 결정을 해야 돼. 결정을. 이러다가 버벅버벅 하다가요 두고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때 가면 늦어요. 그때 가면 이미 하다가 끝나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단 오늘은 방송을 여기서 끝나지만 내일 방송에, 내일이 무슨 요일이야? 금요일. 내일 금요일 10시 방송에 또 할 테니까 오늘은 실패했어요. 또 이 10만이 오늘 또 실패했는데 내일은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대전에서 지금 254개 실행위원장들 모임을 하고 있어요. 이거 나한테 장하일 목사님 보고 안 하고 총재한테 안 한다고 그 일 받지 마요. 나한테도 보고 안 하고 나는 여기 오다가 처음 들었어. 대전에서 그 모임을 한다는 것을. 원래 얘들이 그래요. 그러니까는 자, 그래서 대전에서 회의한다고 하니까 나는 책임을 묻겠습니다. 나는 이제 결과만 가지고 묻겠습니다. 254개 실행위원장들, 여러분들이 이 밑에 있는 3,518개 자유마을 대표들한테 직접 지도를 하든지 가서 가르치든지 해서 10만 명 동시 시청을 꼭 만들어내시고, 이것이 한 달 안에 안 되면 할 수 없어요. 그냥 고문으로 뒤로 빠지시고 실제 일할 사람들이 실행위원장도 서고, 동대표도 마찬가지. 동대표는 12명 저 동대표 밑에 조직하는 거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이게 안 되면요 자유통일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 나라를 북한에 넘겨줘야 된다니까요. 위로 띄워보세요. 우리 마을에서 자 대표, 부대표, 총무, 서기, 회계, 조직부장, 사업부장, 언론대표, 문화예술대표, 행사기획대표, 교육부장, 콜센터, 포스트모바일, 자유일보, 자유통일당 담당, 성교카드, 이 12명이거든요. 3,518개의 동네별로 이 밑에 12명이 한 달 안에 이게 조직 안 된 사람들은 동대표에서 물러나세요. 물러나시고 그냥 고문으로 하세요. 뒤에서 고문으로 마시고 핑계 대지 마시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이 많으면 그냥 고문해요. 고문하시고 물러나시고, 실제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유마을 대표로 전폭적으로 다 계획을 할 테니까, 이렇게 해서는 이거는 나라가 북한으로 넘어가게 생겼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이해를 하시고, 일단 내일 10만 명이 돌파될 수 있도록 내가 이따가 보고 한번 받아볼게요. 동네별로 몇 명이 여기 들어왔는가. 아까
12,300, 만 한 3,000명까지 갔는데 동네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느 동네가 몇 명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임을 내가 확실히 물을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장난하는 게 아니니까 6.25 전쟁보다가 더 무서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아이고, 여러분들이 참 정말 정신들 나갔어. 자, 이제 이승만의 구호를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뭉치자, 뭉치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